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200가지 증거 by 에릭 두베이. 1번 수평선 언제나 고도에 상관없이 관측자 주위에서 완벽하게 360도로 나타난다. 모든 아마추어 열기구, 로켓, 비행기와 드론은 수평선이 완벽하게 평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사와 우주협회들만이 그들의 거짓 컴퓨터 그래픽 사진들, 비디오를 통해 굴곡을 보여준다. 2. 수평선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눈높이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 아래를 내려다볼 필요가 없다. 지구가 공이라면 당신이 올라감에 따라 수평선은 고정된 채로 있으려 할 것이며 관측자, 카메라는 그것을 보기 위해 각도를 아래로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물의 자연법칙은 수평을 찾으며 유지하려 한다. 만약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거대한 구체이며 무한한 공간에서 이동한다면 평평하고 수평인 바다의 표면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는 넓게 뻗은 평평한 평면이기 때문에 수평을 찾으며 유지하려고 하는 액체의 기초적인 물리적 성질이 경험과도 그리고 상식과도 일치된다. 4. 강은 동서남북 모든 중간 방향을 포함하여 가장 쉬운 코스를 동시에 찾으며 해수면으로 흘러간다. 만약 지구가 정말로 돌고 있는 구체라면 이런 강들이 위로 흘러야 되는 불가능한 경우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길이가 3,000마일인 미시시피 강은 멕시코만에 도착하기 전에 11마일을 위로 흘러야 할 것이다. 5. 나일강의 한 부분은 1000마일 동안 단지 1피트의 하강만 지닌 채 흐른다. 서아프리카 콩고강의 부분들은 구체 지구가 주장하는 경사와 움직임에 따른다면 때로는 위로 흐르고 때로는 아래로 흘러야 할 것이다. 파라과이의 파라나강이나 다른 긴 강들도 마찬가지다. 6. 나사와 현대천문학이 주장하는 대로 만약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의 구체라면 구체의 삼각법은 모든 물의 표면이 제곱마일당 8인치씩 아래로 기울어져야 한다. 이것은 물 표면을 6마일을 지나면 지구가 중심점으로부터 양쪽 끝으로 6피트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이 진행될 때마다 물 표면은 언제나 완벽하게 수평임이 입증되어 왔다. 7. 연구가들, 공학자들과 건축가들은 그들의 프로젝트에 있어 지구에 곡률이 있다는 추정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 운하, 철도, 다리와 터널은 언제나 수평으로 구획되며 놓여지고 수백 마일 이상의 거리도 곡률을 허용치 않는다. 8.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는 해수의 중단 없는 연속성을 만드는 다른 장치 없이 100마일에 달한다. 그러나 그것이 건축될 때 지구의 추정 곡률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해수면 아래로 수평 기준선 26피트를 따라 팠을 뿐이다.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몇 개의 호수를 지나며 기준선과 해수면이 100마일 이상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며 흐른다. 9. 엔지니어 W. 윙클러는 지구의 추정 곡률에 관하여 어스 리뷰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단연간 엔지니어로서 나는 이 터무니없는 허용이 오직 학교의 책들에서나 허락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엔지니어도 그런 종류의 어떤 것도 허용하려고 꿈도 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수마일의 철도들과 더 긴 운하들을 많이 진행해왔지만 그런 허용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실제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곡률 허용은 운하의 1마일당 8인치며 제곱마일당 비율로 증가한다. 배가 운행할 수 있는 30마일의 작은 운하라고 했을 때 위의 규칙을 따랐을 경우 600피트의 곡률 허용이 생길 것이다. 생각해보라.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심한 바보가 아님을 믿으라. 당치도 않은 일이다. 우리는 더 이상 30마일 길이의 철도나 운하를 위해 600피트 허용을 생각지 않는다. 쓸데없는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10. 런던과 북서부 간 철도는 런던과 리버풀 사이에 180마일의 직선 구간을 형성한다. 그 철길의 가장 높은 지점은 그 중간의 버밍햄역으로서 해발 240피트에 불과하다. 지구가 둥근 구체라면 제곱마일당 8인치씩 굴곡이 있어야 하며 180마일의 철도는 아치형을 이루며 그 중심 지점 버밍햄을 런던과 리버풀보다 1마일, 즉 5,400피트 위에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11. 버밍햄 주간 머큐리에서 30세의 측량기사이자 엔지니어인 사람이 공표했다. 나는 토목공학의 이론과 실제에 능통한 사람이다. 편견이 매우 심한 우리의 교수들은 규정된 규칙들에 따라 측량 이론을 설명하지만
실제적인 측량에서 그러한 이론적 방법들이 쓸모없다는 것은 우리들 사이에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모든 기관차는 평평하고 평행하다고 간주되는 곳 위를 달리도록 설계된다. 물론 여기저기에 부분적인 경사들과 증감들은 있으나 그것들은 언제나 정확하게 파악되며 세심하게 횡단된다. 제곱 1마일당 8인치씩 증가하는 곳에서는 어떤 엔진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걸친 모든 역마다 비교적 동일한 고도의 그 정거장들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잉글랜드의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의 거리는 300마일이다. 만약 제시된 대로 규정된 곡률이 사실이라면 럭비나 워윅의 중심역들이 두 말단으로부터의 코드보다 3마일 높은 곳 근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그 나라 안에 있는 어떤 운전사나 화부도 열차를 담당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의 곡선을 기차가 운행한다는 그런 모험적인 이론을 믿으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비웃을 뿐이다. 가로로 휘어져 있는 철도는 분명 위험한 것이며 수직으로 휘어져 있는 철도들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우리의 철도 차량들에게 1000배는 더 위험할 것이다. 12. 맨체스터 상선 운하사는 어스리에서 공표했다. 철도와 운하 건설에 있어 모든 고도들이 명목상 수평선이 기준선으로 언급되는 것이 관례적이며 모든 부분들에서 그렇게 보인다. 공공 업무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지구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13. MM 비오트와 아라고에 의한 프랑스인들의 19세기 실험에서 훌륭한 리플렉터를 지닌 성능 좋은 램프가 스페인에 있는 데시에르토 라팔마의 정상에 놓여졌으며 이비사섬의 캠프레이로부터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었다. 그 두 지점의 해발이 동일하며 그 거리는 거의 100마일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의 고체라면 그 빛은 6600비트, 즉 1.25마일 이상 가시선 아래 있어야 한다. 14. 포트락 중령의 실험에서 산수소 드럼몬드의 빛과 일광 반사 장치가 사용되었다. 세인트 조지 해협의 108마일을 가로질러 정거장들 간의 태양광선을 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의 고체라면 포트락의 빛은 곡률의 1.5마일 아래서 보이지 않았어야 한다. 15. 원주 25,000마일의 구체지구에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직선으로 계속 간다면 우주 밖으로 나가게 되므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그들의 고도를 아래로 조정해야 했을 것이다. 그들의 고도를 일반적인 비행속도 시속 500마일로 유지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지속적으로 기체의 앞부분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매 분마다 2777피트 하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1시간 후 그 조종사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31.5마일 높이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6. 에이리의 실패라고 알려진 실험이 별들이 안정되어 있는 지구에 관계하여 움직이며 다른 방식으로 회전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한다. 내부의 빛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먼저 만원경을 물로 채우고 튜브 안으로 들어오는 별빛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도를 계산한다. 에이리는 태양 중심설 이론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별빛이 별도의 조정 없이도 이미 정확한 각도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것은 지구 중심설이 맞다는 것을 입증했다. 17. 올버의 역설은 만약 태양과 같은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다면 밤하늘은 빛으로 완전히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한다. 에드가 알렌 폴은 말했다. 별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면 하늘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광명을 줄 것이다. 그 모든 배경 가운데에서 별이 존재하지 않을 절대적 끝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올버의 역설은 조지 에이리의 실험이 실패였던 것과 같이 더 이상 역설이 아니다. 실제로는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회전하는 구체와 태양 중심설이 틀리다는 증거이다. 18. 미켈슨 몰리와 사그넥 실험들은 우주공간에서 움직이는 지구라는 가정하에 빛의 속도 변화를 측정하고자 했다. 다양한 위치들, 가능한 서로 모든 방향에서 측정했지만 그들은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도 감지하지 못했다. 결국 또 한 번 안정된 지구 중심설이 맞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19. 타이코 브라인은 그의 시대의 태양 중심설에 반대하는 유명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면 6개월 후 궤도 운동에서 별의 위치와 관련된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우리가 다가가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별들이 분리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태양주위로 1억 9천만 마일의 궤도를 돈다고 주장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 별들 안에서 1인치의 시차도 감지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음을 입증한다. 20. 만약 지구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시속 1000마일로 동쪽으로 회전하고 있다면 수직으로 발사된 포탄과 탄환들은 뚜렷하게 정서 쪽으로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이 진행될 때마다 수직으로 쏘아 올린 포탄들은 평균 14초 동안 위로 올라갔다가 평균 14초 만에 내려오며 기관포로부터 2피트 안쪽으로 떨어지고 흔히 그 폭으로 그대로 다시 떨어진다. 21. 지구가 시속 1000마일로 동쪽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다면 헬리콥터와 열기구는 지구의 표면 위를 간단히 맴돌 수 있을 것이며 목적지가 그들에게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이다. 22. 지구가 지속적으로 시속 1000마일로 동쪽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레드불 다이브 성층권 뉴멕시코 상공에서 3시간을 보낸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는 서쪽 2500마일 떨어진 태평양에 착륙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륙했던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10마일 떨어진 곳에 착륙했다. 23. 구체를 믿는 사람들은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게 지구의 낮은 대기권을 당기는 중력을 주장한다. 정해지지 않은 어떤 높이까지 완벽한 동시성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곳에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더 빨리 도는 대기권이 무한한 진공 공간에 돌지 않으며 중력이 없고 대기권이 없는 것에 항복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비논리적인 이론은 비, 불꽃, 새, 벌레, 구름, 연기, 비행기, 포탄에 의해 틀렸음이 증명된다. 이것들은 모두 구체 지구와 대기권이 동쪽으로 시속 1000마일로 돌고 있다고 가정할 때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24. 지구와 대기권이 시속 1000마일로 동쪽으로 돌고 있다면 북, 남쪽을 향하는 포탄이 조정되어야 한다. 동쪽으로 발사한 포탄이 더 멀리 떨어져야 하고 서쪽으로 발사한 포탄은 더 가까이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탄이 발사되는 방향에 관계없이 날아간 거리는 언제나 동일하다. 25. 지구와 그 대기권이 지속적으로 시속 1000마일로 동쪽으로 돌고 있다면 시속 500마일로 비행하는 일반적인 민간 비행기가 시속 1000마일 이상 속도를 높이지 않는 한 동쪽에 있는 목적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쪽에 있는 목적지에는 3배 빠른 속력으로 도착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26. 가브리엘 힐리어트의 하늘과 땅에 있는 글이다. 만약 비행기가 코페르니쿠스의 시대에 개발되었더라면 지구의 회전에 관한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금세 깨달았을 것이다. 비행기의 속도와 지구의 회전 속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가 시속 1000마일로 돌고 비행기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시속 500마일만 비행한다면 그 목적지가 매 분마다 멀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비행기가 지구의 회전과 반대 방향으로 비행한다면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500마일이 아니라 1500마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 자전의 속도가 그 비행기의 속도에 더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의 회전 속도라고 주장되는 시속 1000마일의 비행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이 속도로 비행기가 지구의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비행한다면 그 비행기는 이륙한 지점의 공중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행기와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같기 때문이다. 27. 만약 지구와 대기권이 지속적으로 시속 1000마일로 동쪽으로 회전한다면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뻗어있는 활주로 위에서 빠르게 달리며 비행기들을 이륙시키는 일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그런 공상적인 염려는 철저히 무시된다. 28. 지구와 대기권이 지속적으로 시속 1000마일로 동쪽으로 회전한다면 구름과 기후 패턴이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롭게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구름들이 종종 동시에 다양한 고도에서 반대 방향들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해보라. 지구와 대기권이 시속 1000마일로 동쪽으로 회전한다면 그런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에선가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상 누구도 동쪽으로 자전한다는 이런 주장에 대한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다. 반면에 우리는 서쪽으로 부는 미세한 산들바람도 느끼고 측정할 수 있다. 30. 북극과 남극 탐험가인 제임스 클락 로스경의 책 남태평 항해에서 그는 1839년 11월 27일 밤에 한 경험과 지구는 분명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의 결론을 서술했다. 하늘은 매우 맑았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람의 방향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더 높은 구름층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의 기상학 학술지에 종종 기록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며 북동과 남동 무역풍 둘 다에서 그러했고 또한 우리보다 앞섰던 항해자들에 의해서도 종종 관측되었다. 바시롤 선장은 그것을 티네리프봉 정상으로부터 목격했고 오휘히의 키레네 화산에 오른 카운트 스츠르젤레치는 그 무역풍보다 높은 4,000피트 고도에 다다랐으며 서로 다른 습도와 온도 조건의 반대 기류의 영향력을 경험했다. 카운트 스츠르젤레치는 나에게 그 후의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더 알려줬다. 6,000피트 높이에서 그는 더 낮은 기층으로 또한 서로 다른 습도와 온도 조건에서 그 안의 기층보다 따뜻한 기층으로 직각으로 부는 기류를 발견했다. 그 대기권의 그러한 상태는 다른 증거가 설명하듯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실상과만 양립된다. 31. 회의론적 우주기원론을 인용하며 토마스 윈십은 말한다. 공기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1시간에 시속 1000마일로 회전하며 우주 공간을 시속 65,000마일로 돌진하고 우주를 가로지르며 빙빙 도는 지름 8,000마일의 고형체에 의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상상의 그림을 그려볼까? 그리고 그런 구형체에 사는 거주자들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추측의 노력으로 알아내볼까? 만약 구체지구가 자전축에서 시간당 1000마일의 끔찍한 속력으로 회전한다면 그런 거대한 물체가 그 공간 내에 있는 바람으로 인해 엄청난 혼잡함을 일으킬 것이다. 바람은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 있으며 그 회전 구체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구름과 같은 것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연날리기에 의해 입증된다. 32. 만약 중력이 지구에 대한 건물들, 사람들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고 빠르게 회전하는 구체의 표면에 대기권이 고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면 작은 새들, 벌레들과 비행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륙할 수 있을 만큼 그 중력이 동시에 충분히 약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33. 만약 중력이 구체지구상에 있는 거대한 대양들의 곡선을 허용할 만큼 강하게 당기는 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물속에서 물고기와 다른 생명체들이 헤엄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34. 바다에서 먼 거리로 항해하는 배의 선장들은 그들이 계산을 할 때 지구의 추정 공률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가장 대중적인 항해법인 평면항법과 대권항법 둘 다 구면삼각법을 사용하지 않고 평면삼각법을 사용하며 지구가 완전히 평평하다는 가정 위에서 모든 수학적 계산을 한다. 만약 지구가 실제로 구체라면 그런 잘못된 추정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오류들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평면항법이 수천 년 동안 이론과 실제에 있어 완벽하게 적용되어 왔고 대양을 가로지르는 거리들을 결정함에 있어 구면삼각법보다 평면삼각법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35. 만약 지구가 정말로 구체라면 적도 남쪽의 모든 위도선은 남쪽으로 갈수록 점차 더 작은 원주로 측량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평한 지구에서 적도 남쪽의 모든 위도선이 남쪽으로 갈수록 더 큰 원주로 측량된다. 구체 이론을 가정하고 적도 남쪽을 항해한 많은 선장들이 항법에서 분명하게 벗어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남쪽으로 더 나아갈수록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 36. 제임스 클락 로스 선장이 남극 주변을 항해할 동안 그는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차트에 일관되지 않게 벗어난 자신들을 종종 발견하며 당혹스럽게 되었는지 기록했다. 그들은 매일 그들의 항법 밖으로 평균 12에서 16마일씩 벗어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후에 남쪽으로 더 나아갔을 때에는 29마일만큼이나 벗어나게 되었다. 37. 찰스 윌크스 중위는 미 해군의 남극 탐험대를 1838년부터 1842년까지 지휘했으며 그의 항법에서 지속적으로 동쪽으로 벗어나는 것에 관해 기록했고 때때로 18시간도 안 되어 20마일 이상 벗어나기도 했다. 38. 토마스 밀러 목사의 말을 인용한다. 남반구에서 인도로 항해하는 자들은 종종 여전히 서쪽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희망봉의 동쪽에 있다고 공상해왔으며 아프리카 해안의 해변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은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그들 뒤에 있어야 했다. 이런 불운이 1845년 소형 구축함 챌린저에게도 일어났다. 어떻게 그 놀라운 배, 컨커러가 길을 잃을 수 있단 말인가. 완벽한 성능과 재원이 갖추어지고 완벽하게 항해된 얼마나 많은 고급배들이 어두운 밤과 안개 속에서 뿐만 아니라 시야가 널리 트이고 햇빛이 비치는 날 난파되어 왔단 말인가. 전자의 경우에는 해변들의, 후자의 경우에는 암초들의 계산이 틀렸기 때문이었다.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답이 나온다. 39. 호주 편람 연간 해운 회사와 수입업자 안내책자에 기록된 실제 거리 측량에 따르면 시드니와 넬슨의 직선거리가 1550 법정마일이다. 두 곳의 경도 차이는 22도 2분 14초다. 그러므로 만약 360도 중에서 22도 2분 14초가 1550마일이라면 그 전체는 25,182마일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적도에서 그렇다고 주장되는 구체지구보다 길 뿐만 아니라 주장되는 구체지구상의 시드니 남위에서의 그것보다 총 4,262마일 더 길다. 40. 칠레의 케이프 혼 근처에서 호주 멜번의 필리판까지 거리가 1,500마일이며 경도상으로 143도 떨어져 있다. 360까지 남아있는 도수를 반영하면 이 특정한 위도상에서의 총 거리가 26,430마일이 나온다. 이것은 적도상에서 지구 둘레라고 주장되는 것보다 1,500마일 더 긴 것이며 예로 든 그 남위에 대해 주장되는 지구 둘레보다 수천 마일 이상 더 긴 것이다. 41. 유사한 계산이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우로부터 호주의 멜번까지 평균 남위 35.5도로 25,000마일 이상의 대략적인 값이 나온다. 이것은 구체 지구 적도에서 가장 크다고 주장되는 원주보다 같거나 더 긴 것이다. 뉴질랜드 웰링턴까지의 계산도 평균 남위 37.5도이며 대략적 원주가 25,500으로서 여전히 더 길다. 구체지구 이론에 따르면 남위 37.5도에서 지구의 둘레는 19,757 법정마일에 불과하므로 실제 측량보다 거의 6,000마일 작다. 42. 구체지구 모델에서 남극은 남위 78도부터 90도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의 밑부분을 덮고 있는 얼음 대륙이므로 그 둘레에 있어 12,000마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쿡과 제임스 클락 로스 선장을 포함하여 많은 초기 탐험가들이 남극을 주항하는 데에 3에서 4년이 걸렸으며 5만에서 6만 마일의 여정을 기록했다. 또 우회하였지만 완전한 남극 주항을 했다는 영국의 배 챌린저 역시 6만 9천 마일을 횡단했다. 이것은 구체 모델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43. 지구가 구체라면 남반구에서 칠레의 산티아고로부터 호주의 시드니로의 경로와 같이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가장 빠른 직선 경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남극을 가로질러 가장 짧고 가장 빠른 직선 경로 대신 모든 비행기들이 너무 추운 온도라는 이유를 대며 남극으로부터 떨어진 경로로 우회한다. 남극으로부터 남극 위에서의 비행이 많았다는 것과 나사가 지구에서의 어떠한 상황보다도 훨씬 더 추운 조건들 속에서 비행기들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러한 변명은 그저 변명일 뿐이며 그러한 비행 노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비행 경로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44. 만약 지구가 구체이고 남극이 비행하기에 온도가 너무 낮다면 시드니에서 산티아고의 논리적인 유일한 비행은 그 전체 여정을 남반구에 머물며 태평양을 곧장 가로질러야 할 것이다. 그 여정 중에 연료를 다시 채워야 한다면 뉴질랜드나 남반구의 다른 목적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티아고, 시드니를 여행하는 비행기들이 북반구로 여행하며 다시 남반구로 들어가기 전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이나 북아메리카의 공항들을 경유한다. 그런 방식의 비행 경로는 구체 지구의 지도상에서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평평한 지구의 지도상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노선이다. 45. 구체지구에서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서 호주의 퍼스까지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직선 코스가 되어야 한다. 연료 공급은 마우리티스나 마다가스카르에서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하네스버그에서 퍼스로 가는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이상하게도 두바이나 홍콩이나 말레이시아를 경유한다. 이것은 구체지구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평평한 지구의 지도상에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노선이다.
46. 구체지구의 남아프리카 희망봉 마을에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는 것은 같은 위도선을 따라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비행기들이 런던, 터키, 두바이 같은 곳을 경유하며 북반구에 있는 연결 지점들로 먼저 간다. 이런 상황들은 구체지구에서 완전히 비상식적인 일이며 평평한 지도상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결정들이다. 47. 구체지구의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라질의 상파울로까지 25도 남해를 따라 직선으로 가야 빠르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거의 모든 비행기들이 북위 50도인 런던을 처음 경유하며 연료를 다시 공급받는다. 현실에 있어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경유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이다. 48. 구체지구의 칠레 산티아고에서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까지 남반구의 남해기선 아래로만 비행이 이루어져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일련표상의 모든 비행편이 이상하게도 북반구의 북회기선에 가까운 세네갈을 처음 경유하여 연료를 다시 공급받는다. 평평한 지구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보인다. 세네갈이 그 두 지점 사이의 직선거리상 실제로 중간 지점이기 때문이다. 49. 만약 지구가 9,300마일 떨어진 태양에 의해 따뜻해지는 회전구체라면 몇천 마일 떨어진 북극 남극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열을 거의 받지 못하며 뼈가 시릴 정도의 추운 겨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태양으로부터 열이 사하라 사막으로 9,300만 마일을 여행해 왔다면 남극까지 추가적인 4,000마일, 0.00004%가 그렇게 뜨거운 열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며 그렇게 큰 차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50. 지구가 구체라면 북극과 남극 지역과 적도에서 비슷한 위도의 북쪽과 남쪽 지역이 비슷한 온도, 계절의 변화, 낮의 길이, 식물과 동물의 생태계가 비슷한 것처럼 유사한 조건들과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극, 남극 지역과 적도에 비슷한 북남미 지역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는 것은 구체 이론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평평한 지구 이론과는 완전히 일치된다. 51. 남극 대륙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기온이 대략 화씨 57도이며 마이너스 57도이며 마이너스 135.8도까지 기록된 바 있다. 그러나 북극의 연간 평균 기온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4도이다. 남극의 연중 기온은 비슷한 북극의 위도들에서의 기온의 절반 아래에서 변동된다. 북극 지역에서는 적당히 따뜻한 여름과 감당할 만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반면 남극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눈과 얼음을 녹일 만큼 따뜻해지는 일이 결코 없다. 기울어진 상태로 흔들거리며 태양 주위를 지속적으로 도는 구체 지구에서 북극과 남극의 온도와 계절이 그렇게 크게 달라서는 안 된다. 52. 북위 65도의 아이슬란드는 870종의 자생식물과 풍부하고 다양한 동물 생태계의 안식처다. 남위 54도에 위치하며 18종의 자생식물만 있고 동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조지아의 섬과 비교해보라. 북쪽에 있는 캐나다나 잉글랜드에는 크고 다양한 나무들로 우거진 숲이 있는데 악명 높은 쿡 선장은 같은 위도상의 조지아에 대해 이쑤시개 하나 만들 만한 관목도 한 그루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쿡은 기록했다.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추위로 인해 자연에 의해 운명지어진 그 남쪽에 놓여진 그 땅에서 태양광선의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곳의 끔찍하고 맹렬한 상황을 나는 글로 묘사할 수 없다. 심지어 수중생물도 그 방대한 규모의 지역에 희소하게 분포하며 바다새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북극 생물의 한계와 남극 생물의 한계 사이의 대비는 매우 주목할 만하며 두드러진다. 53. 비슷한 북위와 남위의 지역들에서 태양이 매우 다르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회전하는 구체의 지구상에서보다 평평한 지구상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된다. 예를 들어 적도 북쪽에서 가장 긴 여름날들은 적도 남쪽에서의 그 날들보다 적도 북쪽에서의 가장 짧은 겨울날들은 적도 남쪽에서의 가장 짧은 날들보다 회기선에서 회기선까지 지구 상공을 돌며 운행하는 태양을 말하는 평평이론에서는 정확하게 설명된다. 54. 비슷한 북위와 남위의 지역들에서 동틀력과 해질력은 매우 다르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회전하는 구체에서보다 오히려 평평한 지구상에서 더욱 정확하게 설명된다. 북쪽에서 동틀력과 해질력은 천천히 이르러오며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남쪽에서는 동틀력과 해질력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
북쪽 어떤 장소들에서의 황혼역은 1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지만 비슷한 남쪽 위도에서의 몇 분 내에 햇빛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회전하며 움직이는 구체의 지구로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남쪽 상공에서는 빠르고 넓게 돌며 북쪽 상공에서는 느리고 좁게 도는 태양을 가진 평평한 지구로서는 정확하게 기대되는 바이다. 55. 태양이 지구 주변을 매 24시간마다 돌며 회기선에서 회기선까지 매 6개월마다 계속 운행한다면 북쪽 중심 지역이 남쪽 주변 지역보다 연중 훨씬 더 많은 열과 햇빛을 받을 것이다. 태양이 동일한 24시간 내에 남쪽 지역의 훨씬 더 큰 면적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작은 북쪽 지역은 지나쳐야 할 것이며 그것의 통행도 분명히 부분적으로 더 빨라져야 한다. 이것은 북극 남극의 기온, 계절, 낮의 길이, 식물과 동물 생태계에서의 차이를 완벽하게 설명한다. 이것이 왜 남극 아침의 동틀력과 저녁의 황혼역이 북쪽과 비교하여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유다. 또한 이것은 왜 한여름 북극의 많은 밤들 동안 태양이 전혀 지지 않는지를 설명해준다. 56. 한밤중의 태양은 북극의 현상으로 연중 하지 중 며칠 동안 발생하며 관측자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늘에서 태양이 하루 종일 머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며 72시간 이상 결코 지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지구가 실제로 태양 주위를 돌며 자전하는 구체라면 한밤중에 태양과 같은 현상이 관측될 수 있는 장소는 극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도 89도로부터 그 아래로 다른 어떠한 좋은 위치에서도 어떠한 기울기나 경사에 관계없이 태양을 24시간 동안 줄곧 볼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회전하는 구체 이론을 기준으로 극점들을 제외한 다른 지점에서 태양의 회전을 모두 보기 위해서 당신은 그 회전 부분을 위해 상당한 거리의 땅과 바다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7. 남극에서 한밤중에 태양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기관이 있지만 그들은 이것을 입증하는 끊기지 않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들을 입증하거나 논박하기 위한 독립탐험가들의 하지 기간 동안에 남극 여행을 허락하지도 않는다. 정반대로 북극의 한밤중 태양을 입증해주는 끊김 없는 동영상들은 공개된 것들이 다수 있으며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 왔다. 58. 벨기에 왕립지리학회는 그들의 벨기에 남극 탐험에서 남극 겨울의 가장 혹독한 기간 동안 남해 71도로부터 그 아래로 태양이 5월 17일에 져서 수평선 위로 7월 20일까지 다시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구체 지구 이론과 완전히 상충되지만 평평한 지구 이론에서는 쉽게 설명된다. 한밤중의 태양은 북극의 여름 동안 최북의 높은 고도에서 보인다. 왜냐하면 그 가장 안쪽을 도는 태양이 극 중심 주위로 충분히 밀착되어 돌기 때문에 적당한 지점에 있는 사람에게 태양이 수평선 위로 머무는 것이 관측된다. 이와 같이 북극의 여름 동안 최남위에서 태양은 2달 동안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왜냐하면 태양이 그 북회기선에서 그 부메랑 여정 중 가장 안쪽의 원호를 그리며 북쪽의 중심을 매우 바짝 돌기 때문에 남쪽의 원주로부터 보이지 않는다. 58. 가브리엘 헬리어트의 말을 인용한다. 지구가 회전한다는 이론은 다음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단번에 또한 계속적으로 분명하게 기억된다. 사람들은 자전에 24시간이 소요되며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므로 필연적으로 연중 낮과 밤이 12시간씩으로 동일하다고 말한다. 태양은 편차없이 동일한 시간 아침에 뜨고 저녁에 져야 하며 그 결과 그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점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지구가 회전운동을 한다고 말하기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멈추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24시간 회전한다고 할 때 낮과 밤의 길이에서 나타나는 계절적 편차들에 대하여 중력 이론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60. 누구든지 수증기 산발이와 나무판자 하나만 있으면 바다의 수평선이 완벽하게 직선이라는 것과 땅 전체가 완벽하게 평평함을 입증할 수 있다. 해발보다 높은 어떤 고도에서도 6에서 12피트 거리를 설정하고 반듯한 널빤지의 양 모서리를 산발이 위에 얹고 그 뒤에서 시선 높이로부터 하늘과 맞닿은 융합선을 관찰한다. 멀리 있는 수평선이 널빤지의 윗모서리와 언제나 완벽하게 평행할 것이다. 또한 윗모서리 위로 보이는 하늘 윤곽선을 관찰하면서 널빤지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끝으로 반원을 그린다면 당신의 고도에 따라 분명하게 평평한 10에서 20마일을 찾아낼 것이다. 이것은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의 구체라면 불가능한 것이며 널빤지의 중심점과 수평선은 정렬될 것이지만 양 끝단으로 향하면서 점차적으로 눈에 띌 정도로 기울어질 것이다. 양쪽에서 10마일의 거리만 해도 양 끝에서 중심으로 66.6피트 곡률이 쉽게 관측돼야 한다. 61. 만약 지구가 실제로 원주 25,000마일의
큰 구체라면 수평선은 해수면에서조차 눈에 띄게 굴곡질 것이며 수평선 상에 있거나 접근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시각으로부터 약간 뒤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지평선을 따라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도 모두 관측자가 보기에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보일 것이다. 구체지구에서 이륙한 열기구는 당신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며 표류할 것이고 그것이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욱더 멀어지며 기울어진 모습을 보일 것이며 그 통의 바닥은 점차 그 열기구의 상부처럼 보이며 시야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바닥 평선에서 직각으로 있는 건물, 열기구, 나무, 사람,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관측자의 거리나 높이에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62. 올드 베드포드 레벨에서의 사무엘 로브다렌 실험은 물이 6마일에 걸쳐 완벽하게 수평임을 입증했다. 그는 처음에 그 운하에서 물의 표면으로부터 8인치 위에 망원경을 가지고 섰고 그의 친구는 5피트 높이의 깃발을 가지고 배를 타고 6마일 떨어진 곳으로 갔다.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에 구체라면 6마일 거리의 물은 그 중심에서 정확히 6피트 솟은 아치형을 이루어야 하며 그 배와 깃발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배와 깃발 모두 그 여정 내내 동일한 높이에서 계속 관측되었다. 63. 두 번째 실험에서 로브단 박사는 해변을 따라 1마일마다 그 표식으로 5피트 높이의 깃발을 하나씩 설치했다. 그리고 첫째 깃발의 5피트 뒤에 설치한 망원경을 이용하여 6개의 깃발을 모두 관찰했는데 그것들은 모두 완벽하게 일직선을 이루었다.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에 구체라면 그 깃발들은 첫째 깃발이 시야에서 대열을 이룬 후 점차적으로 내려가 둘째 깃발은 8인치, 셋째는 32인치, 넷째는 6피트, 다섯째는 10피트, 8인치, 그리고 여섯째는 16피트 8인치 아래 있어야 한다. 64. 사무엘 로브담의 지구는 구체가 아니다를 인용한다. 사람들은 바다에서의 수평선을 안다. 거리에 상관없이 그 수평선은 지상에 있는 관측자로부터 좌우로 언제나 직선으로 보인다. 다음의 실험이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었다. 브라이튼에서 실험의 벽 근처의 둔덕 위, 6야드 떨어진 곳 지상과 바다 정반대 방향에 두 개의 막대를 고정한다. 이 두 막대 사이에 하나의 평행을 이루며 탱탱하게 잡아당겨진다. 그 선의 중심으로부터 시야가 40마일의 거리를 이루는 양편에 20마일보다 적지 않게 들어온다. 배 한 척이 정서 방향으로 항해하는 것이 관측되었으며 그 선은 그 배의 난간 위에 삭구에 걸치며 그런 상태가 몇 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아니면 그 배가 40마일의 전체 구간을 항해하는 동안 그러했을 것이다. 동쪽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그 배가 그 아치형의 중심에 도착할 때까지 20마일 동안 경사면을 올라와야 했을 것이며 그 중심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를 내려가야 했을 것이다. 20제곱마일의 8인치 곱셈을 적용하면 그 배가 40마일의 시작과 끝 지점에서 그 선 아래로 266피트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5. 로브단 박사의 글을 다시 인용한다. 리버풀의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워털루 근처의 해변. 해발 6피트 위치에 망원경이 설치되었다. 그것으로 리버풀 머지를 떠나 더블린으로 항해하는 대형 증기선을 관찰했다. 희미해지는 그 선박의 돛대 꼭대기가 점차 수평선에 가까워졌다. 오랜 동안 4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야 그것은 사라졌다. 일반적인 등급의 더블린 증기선들은 최대 시속 8마일이었다. 그러므로 그 선박의 돛대 꼭대기가 수평선에 이르렀을 때 최소한 32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 망원경의 6피트 고도를 감안해서 3마일을 빼면 29마일이 나온다. 이것을 마일당 8인치 곱해주면 560피트가 나오며 중심 돛대의 높이 80피트를 제하면 원형 원칙에 따라 수량하는 증기선의 돛대 꼭대기가 수평선으로부터 480피트 아래에 있어야 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종류의 다른 많은 실험들도 바다를 운행하는 증기선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구가 구체라는 이론과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결과들이 언제나 나왔다. 66. 로브단 박사는 망원경, 기포 수증기, 육분위와 경위, 수평면이나 지속면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밀기구들을 이용하여 몇 가지 다른 실험들을 실시했다. 그것들이 서로 바라보도록 동일한 높이에 위치시키고 수마일 동안 1인치의 곡률도 없음을 통해 그는 지구가 완벽하게 평평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의 발견들은 과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그의 30년 노력 덕분에 지구의 형태는 19세기에 걸쳐 뜨거운 논쟁 주제가 되었다. 67. 맨섬의 더글라스 항으로부터 아일랜드 해를 건너 북웨일즈의 그레이트 홈스 헤드까지의 거리는 60마일이다. 지구가 구체라면 두 지점 사이 바다 표면이 60마일의 아치형을 형성하며 그 중심이 양쪽 끝의 해안선보다
1944피트 높아야 한다. 그러나 맑은 날 그리 높지 않은 100피트 고도에서 그레이트 홈스가 더글라스 항에서 보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며 쉽게 입증될 만한 것이다. 이것은 25,000마일의 구체상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100피트 고도가 수평선을 13마일 멀리 보이게 했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47마일은 웨일즈의 해안선이 여전히 그 가시선으로부터 불가능한 1472피트 아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68. 필라델피아의 스카이라인은 40마일 떨어진 뉴저지 파인바렌스의 애플파이 언덕에서 선명하게 보인다.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의 구체라면 애플파이 언덕의 205피트 고도를 감안하여 필라델피아의 스카이라인이 공률 335피트 아래에 있어 여전히 잘 숨겨져 있어야 한다. 69. 뉴욕시의 스카이라인은 60마일 떨어진 해리먼 주립공원의 베어산에서 선명하게 보인다.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의 구체라면 베어산의 1283피트 정상으로부터 보았을 때 고도상 높이의 제곱분의 1.23배 되는 평선까지의 거리를 결정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뉴욕시의 스카이라인이 굴곡진 지구의 170피트 아래에 있게 되어 보이지 않아야 한다. 70. 뉴저지 워싱턴 락의 불과 400피트 고도에서 맑은 날의 반대 방향에 있는 뉴욕과 필라델피아 둘 다의 스카이라인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동시에 총 120마일의 거리를 커버하는 것이다.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의 공이라면 그런 두 경우의 스카이라인은 지구의 공률 800피트 아래에 있게 되어 보이지 않아야 한다. 71. 미시간 호수 너머 60마일 떨어진 수면으로부터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2015년에 사진작가 조슈아 노이키는 이 현상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곧 몇 개의 뉴스 채널들이 그의 사진은 기온 역전에 의해 야기된 대기 이상, 고위 신기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이 확실히 발생하는 동안 의문의 그 고층 건물들은 위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고 흐릿한 환상의 신기루 같지 않게 분명하게 보였는데 원주 25,000마일의 구체지구라면 그곳은 평선에서 2400피트 아래에 있어야 한다. 72. 1854년 10월 16일 타임즈 신문은 홀로부터 그레이트 그림스비에 방문한 여왕에 대해 보도하며 그들은 70마일 떨어진 곳으로부터 300피트 높이의 부두탑을 볼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 원주 25,000마일의 구체지구에서 해발 10피트 고도와 타워의 300피트 높이를 감안하여 70마일 떨어진 부두탑은 그 평선으로부터 장장 2600피트 아래에 있어야 한다. 73. 1872년 깁슨 선장과 선원들은 토마스 우드라는 배로 중국으로부터 런던으로 항해하면서 한 맑은 날 75마일 떨어진 곳에서 세인트 헬레나 섬 전체를 본 것에 관해 기록했다. 원주 25,000마일의 구체 지구상에서 그들의 고도를 감안하면 그 섬이 그들의 가시선으로부터 3650피트 아래에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74. 해발 70피트에 불과한 높이에 있는 이탈리아의 제노아로부터 81마일 떨어진 고르고나 섬이 종종 보인다.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의 구체라면 고르고나는 공률 3332피트 아래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75. 해발 70피트에 불과한 높이에 있는 이탈리아의 제노아로부터 99마일 떨어진 코르시카 섬이 종종 보인다.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의 구체라면 코르시카는 그 평선으로부터 거의 1마일에 해당하는 5245피트 아래에 있어야 한다. 76. 해발 70피트 높이에 있는 이탈리아의 제노아로부터 102마일 떨어진 카프라이아 섬도 종종 보인다.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의 구체라면 카프라이아는 추정 공률의 1마일 이상인 5605피트 아래에서 언제나 보이지 않아야 한다. 77. 밝고 맑은 날들에 또한 제노아로부터 놀랍게도 125마일 떨어진 엘바섬이 보인다. 만약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의 구체라면 엘바는 공열 8770피트 아래에서 영원히 보이지 않아야 한다. 78. 102피트 고도에 있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로부터 120마일 떨어진 포로코산이 맑은 날에 육안으로 보인다. 만약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의 구체라면 포로코산의 17,400 정상은 관측자로부터 곡선을 이룬 지구의 7,719피트에 의해 가려지며 뒤로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산 전체가 아래 부분부터 정상까지
똑바로 선 모습으로 매우 쉽게 관측된다. 79. 102피트 고도에 있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로부터 103마일 떨어진 맥킨리 산이 맑은 날에 육안으로 보인다. 만약 지구가 원주 25,000마일의 구체라면 맥킨리 산의 2320피트의 정상이 곡선을 이룬 지구의 9220피트만큼 거의 반이 가려지며 관측자로부터 뒤로 기울어진 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산 전체가 아래 부분부터 정상까지 곧게 선 모습으로 매우 쉽게 관측된다. 80. 챔버스 저널의 1895년 2월 인도양의 마리우스투스 근처의 한 선원이 놀랍게도 200마일 떨어진 것으로 판명된 한 선박을 본 것에 관해 보고됐다. 예멘의 아덴에서 200마일 떨어진 곳으로부터 봄베이에 실종된 증기선을 보았다는 또 다른 증언이 보고되고 추가적인 확인을 얻으므로 그 사건은 그 당시 항해 분야에서 매우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그는 그 증기선의 정확한 외관, 위치와 방향을 올바르게 말했다. 그 증언들은 승선했던 사람들에 의해 후에 옳다고 확증되고 확인되었다. 그런 목격들은 원주 25,000마일의 지구에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200마일 떨어져 있는 배는 가시선으로부터 약 5마일 밑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82. 세계 도처의 다양한 등대의 빛들이 먼 거리 바다에서 보이는데 그 거리는 원주 25,000마일의 구체지구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능가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남부의 194피트 고도의 덩케르크 등대는 28마일 떨어진 보트 수면으로부터 10피트 위에서 보인다. 지구가 구체일 때 제곱마일당 8인치의 공률을 가지게 하는 구면 삼각법에 따르면 이 빛은 수평선으로부터 190피트 아래 숨겨져 있어야 한다. 82. 뉴질랜드의 포트 니콜슨 등대는 해발 420피트에 있으며 35마일 떨어진 곳에서 보인다. 그곳은 수평선으로부터 220피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곳이다. 83. 노르웨이의 에게로 등대는 해발 154피트에 있으며 28 법정 마일 떨어진 곳에서 보인다. 그것은 수평선으로부터 230피트 아래에 있어야 한다. 84. 마드라스 에스플라나데의 등대는 132피트 높이에 있으며 28마일 떨어진 곳에서 보인다. 그곳은 가시선으로부터 250피트 아래에 있어야 한다. 85. 프랑스 서해안의 코르도난 등대는 207피트 높이에 있으며 31마일 떨어진 곳에서 보인다. 그것은 가시선으로부터 280피트 아래에 있어야 한다. 86. 뉴펀들랜드 보나비스타 곳의 등대는 해발 150피트에 있으며 35마일 떨어진 곳에서 보인다. 그곳은 수평선으로부터 491피트 아래에 있어야 한다. 87. 보스턴의 세인트 보톨로 페리시 교회의 등대 첨탑은 290피트 높이에 있으며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보인다. 그곳은 수평선으로부터 800피트 아래에 있어야 한다. 88. 잉글랜드의 와이섬 등대는 180피트 높이에 있으며 42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인다. 현대의 천문학자들은 그 빛이 가시선으로부터 996피트 아래까지 떨어져서 비춘다고 말한다. 89. 남아프리카 엘 라굴 하스 고세 등대는 33피트 높이로 해발 238피트에 있으며 50마일 이상의 거리에서도 보인다. 만약 지구가 구체라면 이 빛은 관측자의 시선으로부터 1400피트 아래에 있어야 한다. 90.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은 해발 326피트에 있으며 맑은 날 6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인다. 만약 지구가 구체라면 그 자유의 여신상은 그 평선으로부터 불가능한 2074피트 아래에 있어야 한다. 91. 이집트 세드항의 등대는 불과 60피트 높이에 있으며 놀랍게도 58마일 떨어진 곳에서 보인다. 그곳은 현대 천문학에 따르면 가시선으로부터 2182피트 아래에 있어야 한다. 92. 노트르담 앤트워프 대성당의 첨탑은 해발 468피트로 측량된 슈트라브스크의 탑 밑에서부터 403피트 높이로 서 있다. 망원경의 도움으로 수평선 상에 있는 배가 식별되며 선장들은 그 대성당의 첨탑을 놀랍게도 150마일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다고 공표한다. 그러나 지구가 구체라면 그 거리는 그 첨탑이 평선으로부터 1마일, 곧 5280피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리이다. 93. 홀리헤드와 더블린 근처 킹스타운 항구 사이에 있는 세인트 조지 해협은 그 거리가 60마일이다. 해협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여객선의 승객들은 그들이 떠나온 홀리헤드의 등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협 중간쯤에
그들 앞에 있는 더블린만의 풀베그 등대를 볼 수 있다. 홀리헤드의 피에르 등대는 44피트, 풀베그 등대는 68피트이다. 해협 중간에 있는 여객선은 양쪽으로부터 30마일씩 떨어져 있는 상태며 난간은 해수면으로부터 24피트 위에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양쪽 등대를 모두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원주 25,000마일의 구체지구에서 양 등대 모두 수평선으로부터 300피트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94. 잉글랜드 햄프셔의 포츠머스 항구 근처의 높은 지대로부터 화이트 섬 사이에 있는 스핏 헤드를 바라보면 그 섬의 기반 전체 땅의 길이인 22 법정 마일과 해수면이 완벽하게 직선을 이룬다. 구체지구 이론에 따르면 화이트 섬은 그 이론상 필요한 곡률을 설명하기 위해 그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80피트 기울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의 방향으로 향한 십자선은 땅과 해수면이 완벽하게 수평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95. 맑은 날 맨섬의 더글라스 항구에서 가까운 고지대로부터 북웨일즈 해안 전체의 길이가 육안으로 보인다. 디강 입구의 에어로부터 홀리헤드까지 50마일을 이루는데 그 역시 완벽하게 수평이 확인되었다. 나사와 현대천문학이 주장하듯이 지구가 제곱마일당 8인치의 곡률을 갖는다면 웨일즈 해안의 50마일의 길이는 그 중심점으로부터 경사를 이루며 양쪽에서는 416피트로 기울어진 것이 쉽게 감지되어야 한다. 96. 앨리언 카펜터의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100가지 증거에서 인용한다. 만약 우리가 체사피크만 아래로 여행한다면 밤의 증기선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샤르페 섬에 있는 그 빛을 1시간 동안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난간 정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선박의 한쪽 레일이 그 빛과 가시선과 일렬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전체 여정 동안 그 빛이 분명한 고도 안에서 조금도 변동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3마일을 횡단함에 있어서 천문학자들의 곡률에 대한 이론에 따르면 그 빛의 분명한 고도로부터 어느 쪽으로도 112피트 8인치의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머리카락 100개만큼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체사피크만의 해수면에 굴곡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게 되며 이것은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증거다. 97. 나사와 현대천문학은 지구가 뒤로 기울어진 거대한 구체이며 그 중심축을 기준으로 시속 1000마일로 회전하고 태양 주위를 시속 67,000마일로 여행하며 그 태양은 은하계를 시속 50만 마일로 나선형으로 움직이며 은하계 전체는 우주 공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시속 6억 7천만 마일로 돌진하고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은 140억 년 전 빅뱅이라 주장되는 우주 폭발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몇 개의 방향들로 움직이는 속도의 총합, 시속 6억 7천만 56만 8천으로 돈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움직임들 중 어느 하나라도 보거나 듣거나 측량하거나 입증한 적이 전혀 없다. 98. 나사와 현대천문학은 북극성, 폴라리스가 우리로부터 323에서 433 광년 사이 또는 2조마일 어딘가에 있다고 말한다. 우선 1938-000-000-000-000 마일과 2604-000-000-000 마일 사이에 600조 이상 마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하라. 만약 현대천문학이 수백조 마일 내에서조차 별들의 거리에 관해 일치될 수 없다면 아마도 그들의 과학에 결함이 있는 것이며 그들의 이론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별들에 관한 그들의 모호한 거리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북극성이 주장되고 있는 지구의 기울어짐, 움직임, 자전과 공전 속에서도 언제나 완벽하게 북극의 일직선상 위에 머무는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98. 구체지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북극 바로 위에 위치한 북극성은 남반구에서든 어디에서든 보이지 않아야 한다. 구체지구의 남반구에서 북극성이 보이기 위해서는 남반구에 있는 그 관측자가 어떻게든 그 구체를 관통하여 보아야 하며 수마일의 땅과 바다가 투명해져야 한다. 그러나 북극성은 남이 20도 이상에까지 보인다. 100. 지구가 공이라면 북쪽에서 북극성과 그 주변의 별자리들의 경우와 같이 남집사선과 남쪽의 다른 별자리들 모두 같은 위도의 모든 경도로부터 동시에 보일 것이다. 큰, 작은 곰자리와 다른 많은 별자리가 모든 북쪽 좌우선으로부터 동시에 보이는 반면 남쪽에서는 남14선 같은 별자리들이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것은 남반구가 구체 지구 모델 안에서처럼 밑으로 구부러져 있지 않고 오히려 평평한 지구 모델에서처럼 북쪽의 중심점으로부터 바깥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 있는 것임을 입증한다. 101.
8분의 자리 시그마는 북극성과 유사하게 남쪽의 중심극이며 남반구의 모든 별들이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북극성과는 다르게 8분의 자리 시그마는 동일한 위도를 따라 모든 지점으로부터 동시에 보이지 않으며 그것은 중심이 아니라 주장되는 바에 의하면 중심에서 1도 벗어나 있고 움직임이 없지 않으며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만원경들을 사용해도 전혀 관측되지 않는다. 심지어 8분의 자리 시그마가 존재하는 것에 관한 타당한 추측도 있다. 별들이 머리 위에서 움직이는 그 방향이 시각에 기초하든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정확한 방향에 기초하든 어느 쪽이든 당신이 있는 방구는 아니다. 102.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는 어떤 이들은 남쪽으로 여행하는 관측자의 머리 위에서 북극성이 점진적으로 기우는 것이 구체지구의 증거라고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런 주장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북극성이나 어떤 다른 대상의 기움은 평면의 평평한 면들 위에서 원근법의 결과일 뿐이다. 원근법에 따르면 그 대상으로부터 더 멀리 물러날수록 그 대상이 보이는 각도와 높이가 특정 지점에서의 가시성과 외견상 솟아오른 지구 표면이 그 대상이 보이지 않는 소멸점, 즉 지평선으로 집중될 때까지 감소한다. 구체지구 모델에서 평선은 지구의 공률일 것이라고 주장되지만 현실에 있어서 평선은 단순히 당신의 시력, 도구들, 날씨와 고도에 기초한 원근의 소멸선으로 알려져 있다. 103. 자전과 공전을 하며 움직이는 구체지구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들로부터 보이는 몇 개의 별자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북극성에 매우 가까운 큰 곰자리는 북위 북극 90도로부터 남위 30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도에서 보인다. 구체지구에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남반구의 관측자는 북반구의 하늘까지 불룩한 지구의 수백 또는 수천 마일을 투시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104. 작은 여우 별자리는 북위 90도부터 남위 55도까지 모든 위도에서 보인다. 황소자리, 물고기자리, 사자자리는 북위 90도부터 남위 65도까지 모든 위도에서 보인다. 구체지구에서 어떤 기울기나 경사에 관계없이 논리상 이렇게 멀리까지 볼 수 없어야 한다. 105. 물병자리와 천칭자리는 북위 65도부터 남위 90도까지 보인다. 처녀자리는 북위 80도부터 남위 80도까지 보이며 오리온자리는 북위 85도부터 남위 75도까지 모든 위도에서 보인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그 방구들이 전혀 부채가 아니라 위도의 동심원이 북극 중심점으로부터 바깥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별들이 그 위를 돌기 때문이다. 106. 소위 남극이라고 불리는 곳은 남극의 얼음 대륙 어딘가에 빨간색과 흰색 무늬의 막대기둥에 금속 지구본을 얹어 표식을 한 임의 지점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이 남극점은 진짜 남극점이 아니니 인정되고 또 증명도 된다. 왜냐하면 진짜 남극점은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관측자 주변에서 360도가 됨으로써 확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결코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모델은 순수한 가설로만 남아있다. 그 가설을 세운 사람은 지구 자기극이 추정상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들의 주장들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변명한다. 107. 스피커 안에 들어있는 고리 자석들은 그 중심에 북극이 있고 바깥 원주를 따라 실질적으로 모든 지점들의 반대극인 남극이 있다. 이것이 평평한 지구의 자력을 완벽하게 설명해준다. 구체 지구 모델에서 자력의 원천이라고 주장되는 것이 그 구체의 중심에 녹아있는 가상의 자심으로부터 방출되는데 그들은 편의상 그것이 양극을 끊임없이 이동하게 만들어서 그 두 형식상의 독립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상 땅 밑으로 가장 깊이 파내려간 작업은 러시아의 콜라 울트라딥으로서 단지 8마일만 파내려갈 수 있었다. 인류는 결코 크러스트를 넘어 파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크러스트 외부 멘틀, 내부 멘틀, 외핵, 내핵 층들을 보여주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구체 지구에 대한 설명은 그저 추측일 뿐이다. 108. 뱃사람들의 나침판은 구체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하며 비상식적인 기구다. 그것은 동시에 평평한 표면 위에서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녹아있는 가상의 금속봉으로부터 기원되며 회전하는 구체의 양끝에서 계속 움직이는 두 개의 지자극을 바늘끝이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됐다. 만약 나침판의 바늘이 실제로 구체의 북극을 가리켰다면 반대되는 남침은 실제로 위나 공간 밖, 방향을 가리켜야 할 것이다. 109. 고정된 남쪽이 없는 것처럼 고정된 동쪽과 서쪽도 없다. 우리의 평평한 지구상에서 북극의 중심점만이 유일하게 증명된 고정지점이며 모든 남쪽은 북극점으로부터 바깥 방향으로 뻗어진 선들이고
동쪽과 서쪽은 북극으로부터 언제나 90도를 이루는 동심원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구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주항은 당신의 오른편에 계속 머무르는 북극성과 함께 여행하게 되며 동쪽으로 향하는 주항은 항상 당신의 왼편에 있는 북극성과 함께 여행하게 된다. 110. 지구의 동서주항들을 향한 마젤란과 또 다른 사람들이 구체 모델의 증거로 인용된다. 그러나 실제로 북극과 직각을 이루며 항해나 비행하여 결국 자신의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은 구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나 신비로운 일이 아니다. 건축가들의 나침판이 한 장의 평평한 종이 위에서 그 중심점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극 주변에 어느 쪽으로든 원을 그리는 것처럼 배나 비행기가 평평한 지구를 주항할 수 있다. 111. 북극과 남극이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비행금지 구간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북남쪽 방향으로 지구를 주항했다고 알려진 어떠한 배나 비행기도 없다. 평평한 지구상에서 발생할 수 없었던 주항의 유일한 종류는 북남행이며 이것이 비행 제한으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바로 그 이유다. 지구에서 단 한 건의 북남행 주항도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좋은 증거다. 112. 태양은 지구 상공에서 그 원을 그리며 하루에 24번, 매 15도의 경계점마다 그것이 머리 바로 위를 지나며 모든 표준 시간대의 정오를 알려준다. 만약 표준 시간대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구체 지구의 일관된 자전에 의해 정해진다면 매 6개월마다 지구는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지구상의 모든 시계들은 12시간씩 되돌려야 하고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될 것이다. 113. 지구의 어떤 지역들에서 사람들이 거꾸로 서 있고 배들과 비행기들이 뒤집힌 채로 운행되며 어떤 곳에서는 90도 각도로 서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한 각도로 있다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다. 사람이 땅 밑을 계속 파내려가면 결국 반대편 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은 터무니없다. 상식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계의 진실로 위와 아래가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말해준다. 자연계는 뉴턴, 아인슈타인 인식체계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는 수사법과 같지 않다. 114. 바티칸의 철학자들의 거짓 지혜에 관하여를 인용한다. 구체에서 반대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발이 위에 있고 머리가 아래에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가? 거기에서는 비와 눈과 우박이 위로 떨어지는가? 거기에서는 나무들과 작물들이 거꾸로 자라며 하늘은 땅보다 낮은가? 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들과 바다, 마을들과 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115. 프리메이슨 기사 자기를 받은 아이작 뉴턴 경이 세상에 그의 중력 이론을 선사하기 오래전에 밀도와 부력의 존재 법칙들은 떨어지는 물체들의 물성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높은 밀도의 매체들에 위치한 물체들이 위로 올라가고 더 낮은 밀도 매체들에 위치한 물체들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위나 아래가 없는 태양 중심선에 맞추기 위해 뉴턴은 물체들이 큰 덩어리들로 이끌리며 그 중심을 향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사상 단 하나의 실험도 뉴턴이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들과 행성들의 중력이 작용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더 작은 덩어리들을 자신에게로 그 자체의 힘에 의해 끌리도록 만들 만큼 충분히 큰 물체를 입증하지 못했다. 116. 또한 역사상 단 한 건의 실험도 그 물체만의 힘에 의해 더 작은 물체가 자기 주변으로 이끌리도록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큰 물체를 입증한 바 없다. 중력의 마법적 이론은 대양들, 건물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회전하는 구체 아래면에 영원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달과 인공위성들로 하여금 지구 주위에서 영속적인 원형 궤도 안에 갇혀 있도록 만들어준다. 만약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위로 점프하고 지구를 두르는 원 궤도를 돌 수 있거나 아니면 달은 오래전에 지구전에 달라붙어 있었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들이 실험적으로 입증된 바가 전혀 없으며 또한 그것들이 주장하는 결과들은 상호 배타적이다. 117. 뉴턴은 달의 중력을 이론화했다. 또한 그것이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원인이라고 오늘날 가르쳐진다. 그러나 만약 달이 지름 2160마일에 불과하며 지구는 8000마일이라면 그들 자신의 수학과 법칙에 따라 지구 질량이 87배 더 크므로 더 큰 물체가 더 작은 물체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겨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만약 지구의 더 큰 중력이 달이 그 궤도를 돌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라면 달의 그 더 작은 중력이 지구의 중력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별히 지구의 해수면에서는 그것의 중력에 의한 끌어당김이 달의 중력을 훨씬 더 능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달의 중력이 그것으로 이끌리도록 밀물과 썸물을 만들며 지구의 중력을 대체했다면 그것들을 그렇게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위를 향하여 밀물, 썰물 작용이 일어나도록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118.
게다가 달의 속도와 그 여정은 일정하기 때문에 지구의 밀물과 썰물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실제로 지구의 밀물과 썰물은 매우 변화가 크며 달을 따르지 않는다. 지구의 호수, 연못, 습지와 다른 육지부의 해수체들도 역시 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달의 중력의 잡아당김으로부터 전혀 상관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중력이 정말로 지구의 태양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면 모든 호수들, 연못들과 다른 육지부에 밀물과 썰물 현상이 발생해야 한다. 119. 사람들은 다른 행성들이 구체이기 때문에 지구도 반드시 구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지구는 행성이 아니라 평면이므로 하늘에 있는 행성들의 형태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지구의 모양과는 관계가 없다. 둘째로 이러한 행성들은 상대 운동에 있어서 많은 다른 고정된 별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천 년 동안 세상에 떠도는 별들로 알려져 왔다. 육안이나 망원경을 통해 편견 없이 관측될 때 고정된 별들과 떠도는 별들은 구체의 행성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평평한 원반으로 보인다. 나사에 의해 구체의 행성들로 보여지는 모든 사진들과 동영상들은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니라 분명히 컴퓨터로 만들어진 거짓 이미지들이다. 120. 행성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후기 고대 영어 플라넷, 고대 프랑스어 플라네테, 현대 프랑스의 플라네테, 라틴어 플라네타, 그리스어 플라네테스, 아스테레스 플라네타이, 떠도는 별들, 알려지지 않은 기원, 플라나타샤, 떠도는 파이, 펠레, 평평한, 펼치다 또는 뻗다로부터 유래했다. 그리고 플레인 앤 평평한 표면, 라틴어 평면, 평평한 표면, 평면, 평행, 평평한, 평평, 평평, 평행, 반반한, 평면까지. 그들은 우리의 지구 플레인에 t만 추가했고 모든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121. 태양과 달을 관측하면 크기가 동일하고 비슷한 경로를 등거리의 원형을 그리며 평평하고 안정된 지구 위를 비슷한 속도로 운행하는 두 개의 원형을 보게 된다. 그러나 나사에 있는 전문가들은 당신이 매일 경험하는 상식이 모두 틀렸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그들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큰 구체이며 안정되지 않고 초당 19마일로 회전한다고 말한다. 또한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고 말한다. 또한 태양이 달보다 400배 크며 400배 멀리 있다고 말한다.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으며 거리가 같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평평한 지구를 볼 수 있으며 지구가 안정된 상태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당신이 자신의 눈과 경험을 신뢰한다면 현대 천문학의 가르침에 따라 당신은 잘못된 것이고 완전히 비웃음을 당하며 바보가 된다. 122. 엘렌 데이비스의 말을 인용한다. 만약 정부나 나사가 당신에게 지구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니야, 지구는 안정되어 있지 않아. 지구는 총알보다 32배 빨리 전진하고 시속 1000마일로 회전해 라고 말하면 납득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미쳤구나. 지구는 움직이지 않아 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대단히 난해한 이 이론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조롱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넌 어떻게 고정된, 고요한, 대기권과 관측 가능한 태양의 움직임을 설명할 건데 그 대답으로 당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대기권도 역시 움직이고 어떻게든 신비롭게 움직이는 지구와 꼭 붙어 있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우리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이론이 비상식적임을 말하고 있다. 지구가 안정되어 있다는 이론이 상식적인데 우리는 조롱을 받고 있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 반대의 상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깨닫게 하고자 위의 이야기를 설명해 보았다. 정부와 나사로부터 나온 이 이론은 회전하며 기울어진 채로 궤도를 돌면서 떠다닌다는 것으로 완전히 비상식적인데 사람들은 곰인형처럼 바짝 붙어서 매달려 있다. 사람들은 모든 증거들이 지구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그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고찰해 볼 수 없다. 123. 태양 중심설의 천문학적 수치들은 언제나 완벽하게 정확한 것처럼 들리지만 역사적으로 그 수치들은 그들의 다양한 이론들에 맞추기 위해 정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변경되어 왔다.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는 그의 시대에 지구로부터 태양의 거리를 339만 1200으로 계산했고 그 다음 세기 요하네스 케플러는 태양이 1237만 6800마일, 아이작 뉴턴은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이 서로 2800만 마일이나 5400만 마일 떨어져 있다고 정하는 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과학적인가? 벤자민 마틴은 8100만 마일에서 8200만 마일 사이로 계산했고 토마스 디러스는 9372만 6900마일이라고 주장했으며 존 하인드는 좀 더 늘려서 9529만 8260마일이라고 말했고 벤자민 구드는 9600만 마일 이상이라고 말했고
크리스찬 메이어는 1억 400만 마일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그와는 반대로 평면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육분위와 평면삼각법을 사용해 계산했고 태양과 달 둘 다 지름이 약 32마일에 불과하는 것과 지구로부터 몇천 마일 이내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24. 구름 위에서 찍힌 아마추어 열기구의 화면은 태양이 수백 마일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놀라운 시각적 증거를 제공해왔다. 몇 장의 사진들에서 당신은 태양의 스포트라이트 같은 영향 바로 아래 구름에 비치는 명확한 핫스팟을 볼 수 있다. 만약 태양이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다면 그렇게 작고 국한된 핫스팟은 발생할 수 없다. 125. 태양이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가 구름들 위에 태양광선들로의 원천의 각도를 거꾸로 추적해 봄으로써 발견된다. 태양빛이 어떻게 울량을 관통해 내려와 여러 각도로 비치는지 보여주는 사진들이 많다. 모이는 부분이 당연히 태양이 있는 곳이며 이것은 명백하게 수천 마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지구와 가까이 그 구름들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126. 회기선에서 회기선으로 지점에서 지점으로의 태양의 1년간의 여행은 낮, 밤, 계절들의 길이와 특성을 결정한다. 이것이 왜 적도 지방들이 거의 1년 내내 여름과 더위를 경험하며 반면에 더 높은 북위와 특별히 남위의 지방들이 혹독한 겨울과 함께 더 두드러진 계절들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이유다. 태양 중심선은 계절들이 구체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와 태양을 도는 타원 궤도 때문에 변한다고 주장하지만 결함이 있는 그들의 이론은 지구의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겨울인 1월에 태양과 가장 가까이 실제적으로 여름인 7월에 태양과 가장 먼 지구가 있게 만든다. 127. 태양과 달이 물 표면에 비칠 때 수평선으로부터 관측자에게 언제나 직선으로 비친다는 사실이 지구가 공이 아님을 증명한다. 만약 지구의 표면이 굴곡져 있다면 그 반사된 빛이 수평선으로부터 관측자에게로 그 구체의 곡선을 따라 비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28. 세계 도처에 수백 년 된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해시계들과 달시계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만들어졌을 때처럼 여전히 완벽하게 분단위까지 시간을 알려준다. 만약 지구와 태양과 달이 현대 천문학에 의해 서로 모순되고 변동되는 수치들을 열거하며 주장되는 자전 공전, 이동, 나선 운동들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유적물들이 계속되는 조정 없이도 그토록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129. 윌리엄 카펜터의 글을 인용한다. 상식적으로 말해서 왜 관측자들이 그들의 망원경을 단단한 돌받침 위에 고정시켜서 턱끝만큼도 움직이지 않게 하지 않는가? 그것을 고정시켜 놓았는데도 만약 지구가 초당 19마일 속도로 움직인다면 6조 톤의 10억 배 무게의 물체가 구르고 휘감아지고 우주공간에서 영원히 달리며 기관포에서 발사된 탄환과 비교되는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실수 없는 정확성을 가지고 관측소의 화강암 기둥에 고정되는 망원경이 예리한 눈을 가진 천문학자로 머리카락 너비의 1000분의 1에 달려가는 움직임 안에서 변화를 감지하도록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기록된 모든 기적들이 철저하게 무의미하게 되는 것과 비교되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위의 중간에서 창문 밖을 보며 바로 같은 유리창에서 바로 같은 모서리를 통해 북극성을 1년 내내 볼 수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상식으로 우리에게 전혀 움직임이 없으며 지구는 구체가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다. 130. 사무엘 로브담의 지구는 구체가 아니다를 인용한다. 세심하게 구멍을 뚫은 두 개의 금속관을 가지고 길이가 6피트를 넘지 않게 하고 그것들을 서로 1야드 거리에 두고 나무로 만든 틀의 반대편이나 나무나 돌로 된 견고한 블록 위에 놓는다. 그것들을 조종하여 그들의 중심이나 시야의 축이 서로 완벽하게 평행이 되게 한다. 이제 그것들을 어떤 눈에 띄는 고정된 별로 향하게 하고 그것의 좌우선 시간 몇 초 전으로 놓는다. 관측자로 하여금 각 튜브에 위치하게 하고 첫째 튜브에서 별이 나타나는 순간 크게 두드리거나 다른 신호를 하게 하며 둘째 튜브에 있는 관측자에게도 그가 같은 별을 볼 때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한다. 그 신호들이 주어지는 사이에 뚜렷한 시간의 경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의 시간은 그 동일한 별이 동일한 순간에 불과 1야드밖에 떨어지지 않은 두 개의 평행한 가시선에 의해 관측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둘째 튜브를 첫째 튜브를 방향으로 약간 기울이면 그 별이 두 튜브를 통해 동일한 순간에 보일 것이다. 그 튜브들을 6개월 동안 그 위치에 보존해 두자. 동일한 관찰이나 실험이 동일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시간의 끝에 그 튜브들의 방향에서 필요로 되는 가장 경미한 변경도 없이 그 별은 동일한 자우선 시간에 보일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만약 지구가 우주 공간의 궤도에서 1야드라도 움직였더라면
그 위치에 있어서 1야드의 차이가 그 전에 요구되었던 그 튜브에서 최소한 경미한 경사라도 관측됐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러나 튜브의 방향에 있어 그러한 차이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경사 6개월 후에 지구의 표면에 주어진 자오선은 1야드의 움직임도 없었으므로 지구는 가장 작은 단위의 궤도 운동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131. 나사와 현대천문학은 달이 고체이며 구체이고 인류가 실제로 날아가서 발을 디딘 지구와 같은 거주지와 같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들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광체가 아니라 관측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달은 고체가 아니며 구체가 아니라 분명히 원형이고 어느 면에서도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있는 지구와 같은 미행성이 아니다. 사실 달은 큰 투명체이며 온전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자신만의 독특한 빛을 비춘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132. 태양의 빛은 금색이며 따뜻하고 건조시켜주며 방부와 소독 효과가 있다. 달의 빛은 은색이며 시원하고 축축하게 하며 부패하게 하고 폐활성이 있다. 태양 강선은 모닥불의 연소를 감소시키지만 달의 강선은 연소를 증가시킨다. 식물, 초목, 동물로부터 나온 물체들이 태양빛에 노출되면 빠르게 건조되고 오그라들고 응고되며 분해되거나 부패되려는 경향이 포도와 다른 과일들은 딱딱해지며 건포도와 대추와 푸른처럼 부분적으로 오그라들고 유지된다. 고기는 응고되고 그것의 불안한 기체 구성 성분이 사라지며 딱딱해지고 건조해지며 부패가 천천히 진행된다. 그러나 달빛에 노출될 때 식물과 동물의 물질들은 부패와 썩는 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태양과 달빛이 서로 다르며 독특하고 그것들이 지구 중심의 평평한 모드에서 그런 것처럼 서로 반대적 특성임을 입증한다. 133. 태양의 직사광선에서 온도계는 그늘에 놓인 온도계보다 그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러나 보름달의 직사광선은 그늘에 놓인 온도계보다 그 온도가 더 낮아진다. 태양의 빛이 큰 렌즈를 통해 한 지점에 집중되면 상당한 열이 발생한다. 그러나 비슷한 방식으로 모아진 달의 빛은 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1856년 3월 14일부터 랜싯 의학 학술지에서 달의 광선이 집중될 때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몇 개의 실험들에 관한 세부 내용들이 게재되었다. 태양빛과 달빛은 서로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134. 게다가 달 그 자체는 물리적으로 구체나 태양빛의 반사체가 될 수 없다. 반사체는 반드시 평평하거나 광선들이 어떤 투사각도 얻을 수 있게 오목해야만 한다. 만약 반사체의 표면이 볼록하다면 모든 광선은 직선을 나타내며 표면과 직각을 이루는 반경 범위는 반사가 없을 것이다. 135. 달은 명백히 자신의 독특한 빛을 스스로 비추는 광체이며 또한 매우 투명하다. 차거나 이유는 달이 낮 동안 보일 때 달의 뒤 배경에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맑은 밤에 차고 이유는 기간 동안 심지어 달의 표면 바로 뒤에 별들과 행성들을 보는 것도 가끔 가능하다. 왕림 천문학계는 역사에 걸쳐 태양 중심설에 반대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기록으로 많이 갖고 있다. 136. 많은 사람들은 달과 태양의 식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현대 천문학의 능력이 태양 중심설이 맞다는 증거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태양 중심설과 구체 지구가 코페르니쿠스의 상상 속에서 움트기도 훨씬 전에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문화권에 걸쳐 식들이 정확하게 예측되어 왔다. 서기 1세기의 프톨레마이오는 평평하고 안정되어 있는 지구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오늘날 살아있는 그 누구의 정확성과도 동등한 수준으로 600년 동안의 식들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기원전 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탈레스는 메데와 리디아 간의 전쟁을 끝낸 식들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식들은 18년 주기로 정확성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지구 중심설이든 태양 중심설이든 평평한 지구관이든 구체 지구관이든 그러한 요인들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다. 137. 지구의 모양에 관한 또 다른 추정과 주장되는 근거로서 태양 중심설을 믿는 자들은 월식들이 달에게 주술적인 힘을 행사하는 구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라는 구체들이 일렬로 있는 당구공들처럼 완벽하게 일렬을 이루며 태양의 빛이 지구의 그림자를 달에게 선사한다고 주장한다.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불행하게도 이 설명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는 태양과 달이 둘 다 수평선 위에서 여전히 함께 보일 때 월식들이 정기적으로 발생해 왔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태양의 빛이 지구의 그림자를 달해주기 위해서는 그 세 개의 몸체들이 180도 직선으로 정렬되어야 하는데 플리니우스의 시대와 같은 초기에 태양과 달이 둘 다 하늘에 보이는 동안 월식들이 발생했다는 기록들이 있다. 그러므로 월식이 지구나 지구의
그림자일 수 없으며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138. 구체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단골 증거는 수평선 쪽으로 항해해 나갈 때 해변에 있는 관측자로부터 배의 선체의 모습이 모호해지며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구체 지구의 볼록한 곡면으로 인해 배가 그 경사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배의 선체가 돛대보다 먼저 사라진다는 것이다. 사실 평평한 표면에서 원근법에 의해 동일한 현상이 설명된다. 예를 들어 드레스를 입고 있는 한 여인이 수평선을 걸어갈 때 그녀가 멀어질수록 지구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녀의 발이 시야에서 먼저 사라질 것이며 그녀가 보이지 않는 다리로 걸으면서 그녀의 드레스가 땅에 닿는 것처럼 보이는 약 반마일이 지날 때까지 땅과 드레스의 아래 부분 사이의 거리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평평한 표면에서도 역시 관측 지점으로부터 물체의 가장 아래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보다 필연적으로 먼저 보이지 않으면서 사라진다. 139. 평평한 표면에서의 원근법에 의해 설명되는 배의 선체의 사라짐뿐만 아니라 성능 좋은 만환경의 도움에 의해서도 그것이 부정할 수 없게 맞다는 것이 입증된다. 지구의 곡률의 가정하에서 만약 당신이 수평선으로 항해해 가는 배를 그 선체가 완전히 시야로부터 사라질 때까지 육안으로 본 후 그 다음 만환경을 통해 본다면 당신은 그 배 전체, 즉 선체와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라짐이 굽어진 해수면 때문이 아니라 원근법에 의한 것이었음이 입증될 것이다. 이건 역시 그 수평선이 주장되는 지구의 곡률이 아니라 당신이 바라보는 지점으로부터 시각의 소멸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140. 푸코의 진자가 회전하는 지구에 대한 증거로 자주 인용되지만 자세하게 조사하면 오히려 그 반대를 입증한다. 먼저 푸코의 진자는 어떤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들은 때로는 시계 방향으로, 때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때로는 회전하는 데 실패하고 때로는 너무 많이 회전한다. 진자의 움직임은 그것의 흔들거림을 시작하게 한 최초의 힘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손쉽게 그 원형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 절구공이 연결장치에 달려있다. 주장되는 지구의 회전은 전혀 연결되지 않으며 진자의 움직임과 상관이 없다. 만약 주장되는 지구의 일관된 회전이 어떤 식으로든 진자에 영향을 끼친다면 진자의 움직임을 시작하도록 손으로 건들 필요가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구의 일일 자전이 진자의 일관된 360도 일일 회전을 만든다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진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141. 사람들은 코리올리 효과가 북반구의 싱크대나 변기에서 한 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들고 남반구에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회전하는 구체 지구의 증거라고 종종 말한다. 그러나 푸코의 진자가 어떤 방향으로도 회전하는 것과 같이 북반구와 남반구의 싱크대와 화장실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일관되게 회전하지 않는다. 같은 집의 같은 싱크대와 화장실에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종종 발견된다. 이것은 주장되는 지구의 회전 때문이 아니라 싱크대의 모양과 물을 붓는 각도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면 만원경을 사용하여 대양 건너편까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한 말이다. 왜냐하면 특히 바다 위의 대기는 수증기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대기권 중에서도 밀도가 가장 높은 가장 아래 대기층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143.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며 태양이 우리 위에서 원을 그리며 돈다면 우리가 지구의 모든 곳에서 태양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태양이 9,300마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불과 몇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스포트라이트처럼 아래를 향해 비추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당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많이 멀어짐에 따라 수평선 너머로 보이지 않게 되며 낯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서히 어두워진다. 태양이 9,300마일 떨어져 있고 지구가 회전하는 구체라면 그 명암 경계선을 통과하면서 낯빛으로부터 밤으로의 전이가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44. 남반구에서 거꾸로 있는 달과 북반구에서 똑바로 있는 달의 사진이 구체 지구의 증거로 인용된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하게 조사하면 오히려 평평한 지구에 대한 증거가 된다. 시간차를 두는 사진은 달이 지구 위를 돌면서 바퀴처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은 지구상의 모든 곳으로부터 360도의 다양한 기울기를 가진 달의 사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어디에서 언제 찍혔느냐에 달려있다. 145.
태양 중심설을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달의 모습이 명백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평평한 원반인데도 달이 구체라고 믿는다. 우리는 단지 달의 동일한 한쪽 면만을 보아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달리 숨겨져 있는 달의 어두운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사는 달이 지구의 회전과 반대로 회전하며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달에 추정되는 사실 그들의 끔찍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들인 어두운 면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달이 구체라면 남극의 관측자는 적도에 있는 관측자가 보는 것과는 다른 면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다양한 각도로 회전하는 평평한 동일한 면만을 볼 뿐이다. 146. 구체지구 모델은 달이 지구 주위를 28일마다 돈다고 말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달이 지구의 상공을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달의 운항은 태양의 운항보다 약간 느리다. 그러나 회기선으로 회기선까지 지점부터 지점까지 단지 25시간 내에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며 태양과 같은 경로를 따라간다. 147. 구체지구 모델은 태양이 달보다 정확히 400배 크며 400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사실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같은 크기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구체 모델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설계에 의한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우연의 일치로서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태양과 달은 하늘에서 동일한 면적을 차지하며 6분에 의해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거리로 측량되어 왔으므로 그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눈, 경험, 실험들과 상식을 거스른다. 148. 사무엘 로브담의 지구는 구체가 아니다에서 인용한다. 태양에 의한 시간의 기준이 되는 자오선의 별들이 태양보다 매 24시간마다 약 4분 먼저 이른다. 이것은 30일마다 120분의 차이를 만들며 1년에 24시간의 차이를 만든다. 따라서 모든 별자리들이 그때의 태양보다 먼저 통과하거나 앞선다. 이것은 자연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단순한 사실이다. 자전축과 궤도 내에서 구체로 움직임 기정사실로 자리잡은 고정관념들이 기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론들이 길을 막고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자들의 이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49. 수천 년에 걸쳐 동일한 별자리들이 그 위치로부터 이동하지 않고 그들의 동일한 패턴에 고정된 채 유지되어 왔다. 만약 지구가 자신보다 더 큰 태양 주위를 도는 구체이며 또한 그 태양은 나사가 주장하는 가장 큰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은하계 주위를 돌고 있다면 그 별자리들이 그렇게 고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의 모델에 기초한다면 우리는 사실 매일 밤마다 전혀 다른 밤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정확하게 동일한 별의 패턴이 단 2번이라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150. 만약 지구가 회전하는 구체라면 북극 외에 어디에서든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북극성 둘레로 완벽한 원을 그리며 도는 별의 자치를 사진으로 찍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른 모른 유리한 지점들에서 그 별들이 관측자의 발밑에서 추정되는 시속 1000마일의 움직임 때문에 관측자의 수평선 너머를 다소간 가로로 운행하는 것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해기선 아래까지 모든 곳에서 북극성 주변의 별들이 언제나 그 중심선 별의 둘레에서 완벽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이 사진에 찍힌다. 151. 만약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며 스스로도 회전하는 구체라면 별 자치들에 대한 사진들이 북극에서조차 완벽한 원들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시속 67,000마일로 태양의 은하계를 시속 50만 마일로 이동하고 갤럭시 전체가 시속 6억 7천만 마일로 움직인다면 이러한 네 가지의 상충되는 움직임들이 시간경과상의 별자치들이 모두 규칙적이지 않은 곡선을 나타낼 것이다. 152. 2003년에 3명의 지리학 대학 교수들이 캔자스주가 팬케이크보다 실제로 더 평평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협력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8만 제곱마일 이상에 대해 측지학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캔자스 전체 주에 대해 0.9997의 평평률을 얻었다. 팬케이크의 평평률보다 0.957보다 더 높은 것으로서 캔자스가 팬케이크보다 문자 그대로 더 평평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153. 토마스 밀러의 자연지리학의 아틀라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한다. 광대한 지역들이 완벽하게 평원인 것을 드러내며 카르파티아 산맥부터 우랄까지 1500마일에 걸쳐 드물게 솟아오른 부분이 존재한다. 발트의 남쪽 나라는 매우 평평하여 북쪽으로 향하는 강한 바람은 스타티노 하프의 해수를 오데르강의 입구까지 몰아가고 30에서 40마일까지 그 강을 거슬러 흐르게 만든다. 베네수엘라와 뉴그라다의 평원들은 남아메리카 오리노코 강의 왼편에 위치하며 라노스 또는 평원들이라고 불린다. 270제곱마일의 면적 중 많은 부분에서 그 표면이 1피트의 차이도 나지 않는다. 아마존강은 그 여정의 마지막 700마일에서 불과 12피트만 낙하하며 라플라타강은 1마일당 오직 1인치의 33분의 1만의 내리막만 있다.
154. 표면 레벨로부터 점프 높이까지 지구의 곡률의 동일한 정도를 보여주는 펠릭스 바름 가우트너 레드불 다이브의 외부 카메라는 왜곡된 어항 관광 렌즈들이라는 것이 입증되며, 반면 그 내부의 일반적인 카메라는 완벽하게 평평한 수평선을 보여준다. 128,000pt에서 눈높이가 평평한 수평면과 일치한다. 155.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곡률이 그들의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민간 비행기에 사용되는 유리는 그 동체와 선을 맞추기 위해 굴곡이 들어가 있다. 사람들이 지구에 곡률이 있다고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약간의 영향력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도 35,000pt의 눈높이에서 왼쪽과 오른쪽 창문 둘 다를 통해 당신이 수평선을 볼 수 있다. 는 사실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구가 공이라면 크기에 관계없이 수평선은 그것이 있는 곳에 정확히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며, 수평선을 보기 위해 더욱더 아래를 향해 내려다보아야 할 것이다. 35,000pt에서 창문을 통해 직선으로 바라보면 지구 수평선이 당신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므로 왼쪽과 오른쪽 창문으로부터 우주 방만이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들이 눈높이에서 양쪽 창문 밖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이다. 156. 또한 사람들은 고프로나 다른 고도 카메라의 수평선에 관한 장면들에서 굴곡을 보인다. 그런 장면들에서 수평선이 종종 볼록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카메라의 각도나 움직임에 따라 수평선이 종종 오목하거나 평평해 보이는 것과 같다. 그 효과는 단지 관광 렌즈로 인한 왜곡에 기인한다. 광각 기술 없이 굴곡 없는 렌즈를 이용해 모든 아마추어가 높은 고도에서 촬영한 사진들의 수평선이 완벽하게 평평하게 나타난다. 157. 만약 중력이 회전하는 지구와 대기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대기권을 마법적으로 끌어당긴다면 적도 근처의 대기권은 시속 1000마일 이상으로 회전한다는 말이며, 중간위도 지방의 대기권은 시속 500마일로 회전하며 극점으로 갈수록 점차 더 느려져서 극점에 가서는 속도가 0마일로 대기권이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구상의 모든 지점에서 주장되는 이 힘에 의해 대기권이 한결같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영향력은 측정된 바도 없으며 계산된 바도 없고, 비행기들은 어느 방향으로든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기권의 변화들을 경험한 바도 없다. 158. 만약 중력이 회전하는 구체 지구와 함께 하도록 대기권을 마법적으로 끌어당긴다면 그것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회전하는 대기권이 더 빨리 회전의 중심둘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비와 폭죽들이 더 느린 대기권으로 내려오면서 전혀 다른 형태로 움직일 것이다. 열기구 역시 계속 속도가 증가하는 대기권으로 올라가면 동쪽을 향해 계속 더 빨라지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159. 만약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권의 회전 속도가 점진적으로 더 빨라진다면 중력이 적용되는 회전 대기권의 가장 빠른 층이 무중력, 무회전, 무대기라고 주장되는 무한한 진공 공간을 만나는 곳인 어떤 주요 고도에서 갑자기 끝나야만 할 것이다. 나사는 어떤 고도에서 이런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는지 언급한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진공 공간이 진공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비진공 공간과 연결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 철학적으로 쉽게 반박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전이가 우주선 로켓에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160. 로켓이나 어떤 제트 추진기관도 주장되는 무대기권 진공 공간에서 작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기, 대기 없이 그 운송수단을 앞으로 밀어서 나가게 할 수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로켓과 항공기는 자이로스코프처럼 모든 방향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그 자체에 축을 돌게 될 것이다. 달까지 비행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며,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고 밀도가 가장 높은 개체를 향해 중력이 끊임없이 당신을 빨아들이려 할 때는 더욱 그럴 것이다. 161. 만약 지구가 정말로 구체라면 우주 밖으로 날아가기 위해 로켓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고도에서든지 비행기가 직선으로만 비행한다면 우주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구체지구의 접선으로 여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종사들은 끊임없이 아래 방향으로 경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속 500마일로 비행하는 일반적인 민간 항공기는 불과 몇 시간 안에 우주 밖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으며 인공 수평선이 조종사가 원하는 고도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아래 방향으로의 계속적인 조종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은 지구가 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162.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들의 모든 로켓 발사는 결코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모든 로켓은 포물선을 형성하며 정상을 그린 후 필연적으로 다시 떨어진다. 성공적이었다고 발표된 로켓들은 폭발하지 않았거나 너무 빨리 떨어지지 않아서 기밀의 바다에 추락하거나 하얀 곡선을 그리기 전에 관중들의 시야 범위를 벗어난 것들을 말한다. 로켓이나 어떤 다른 장치도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마법의 고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갑자기 자유롭게 떠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공간은 없다. 이런 것들은 모두 줄, 녹색 화면, 공중에 뜬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과 무중력 비행기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상과학의 허상이다. 163.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들은 그들의 공식 우주박 장면들 중 떠다니는 모습에서 공기방울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종종 들통났다. 우주비행사들은 또한 스쿠바 우주 헬멧을 착용하고 움직이기 위해 그들의 다리를 차는 것이 포착됐고, 우주비행사 루카 파티마노는 우주 걸음으로 주장되는 모습을 하는 동안 그의 헬멧에 물이 차서 죽을 뻔했다. 나사의 중성부력실과 같은 수중훈련 시설에서 그들의 우주 걸음을 위해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한다는 것이 인정되었지만, 그들의 우주 방울들과 다른 실수들을 통해 명백해진 것은 공식적인 모든 우주 걸음 장면도 가짜이며 수중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이다. 164. 국제우주정거장의 많은 내부 동영상들을 분석하면 녹색 화면, 장착뒤, 무중력 효과를 위한 펄럭거리는 머리카락과 같은 카메라 조작의 사용이 드러난다. 우주정거장의 무중력 안에서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비행사들의 장면은 바미카머 제로지 비행기 장면과 구별이 안 된다. 포물선 비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무중력으로 떠있기 효과가 여러 차례 성취되며 서로 엮어서 편집될 수 있다. 중단되지 않고 더 길게 상영되는 촬영에서 나사가 간단한 줄들과 녹색 화면 기술을 사용한 것이 발각되었다. 165. 나사는 자신들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국제우주정거장을 관측할 수 있기에 그것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줌 카메라를 통해 보여진 국제우주정거장을 분석하면 그것이 실제로 떠있는 우주기지가 아니라 홀로그램, 드론의 한 종류라는 것이 입증된다. 여러분이 나의 다큐멘터리 국제우주정거장은 거짓말에서 볼 수 있듯이 줌인 아웃을 할 때 옛날 텔레비전이 켜지고 켜질 때처럼 초점이 밝고 선명한 무지개 효과를 나타내며 그 국제우주정거장의 모습과 색상이 드라마처럼 그리고 불가능에 변한다. 166. 프리메이슨이며 공상과학 저자인 아더시 클락에 의해 지구정지 궤도상의 통신위성이 처음 고안되었고, 불과 10년 후 소위 과학적 사실이 되었다. 그 전에 이미 라디오, 텔레비전, 내비게이션, 로란과 데카와 같은 시스템들이 땅만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을 사용하여 뛰어나게 확립되었고 훌륭하게 작동했었다. 인공위성들로 알려진 공상과학 베스트셀러의 도움 없이도 오늘날의 거대한 섬유과학 전선들이 대양을 가로질러 인터넷을 연결하며 거대한 통신타워들이 GPS 신호들로 삼각망을 형성하고 전리층 반사파가 라디오 파장들이 튀어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167. 인공위성들은 온도가 화씨 4350도까지 올라간다고 주장되는 열권 주변에 떠 있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이 위성들에 사용된 금속들인 알루미늄, 금, 티타늄은 녹는 점이 각각 1221도, 1948도, 3044도로서 그것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다. 168. 소위 위성 전화기는 통신탑이 매우 적게 설치된 카자흐스탄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수십 문제들이 발생한다. 만약 지구 주변에 2만 개 이상의 인공위성들이 있다면 그런 중단 현상들이 어떤 시골 지역들에서도 정기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169. 소위 위성 TV 수신 접시들에게는 거의 언제나 가장 가깝고 땅에 기반을 둔 중계탑을 향하여 45도 각도로 설치되어 있다. 만약 TV 안테나가 100마일 이상 떨어진 우주 공간의 인공위성들로부터 신호를 끌어오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TV 수신 접시들은 하늘을 더 똑바로 올려다보는 모습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인공위성 수신 접시들이 하늘을 정면으로 향하여 설치되지 않고 언제나 45도로 각도로 설치된다는 것은 그것들이 우주밖 인공위성이 아니라 땅에 설치된 송신탑으로부터 신호를 받는다는 증거다. 170. 사람들은 그들의 육안으로 인공위성을 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장되는 바 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으며 버스보다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정도의 작은 물체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만원경을 사용할지라도 누구도 인공위성의 모양을 식별한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비행기, 드론, 유성이나 다른 미확인 비행 물체 같은 움직이는 빛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것에 대해 묘사한다. 171. 나사는 지구의 상층권에 떠 있으면서 우리에게 라디오, 텔레비전, GPS 신호를 보내며 행성 사진들을 찍는 2만 개의 인공위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되는 인공위성의 모든 사진들은 포토샵, 합성 이미지들이다. 그들은 이미지 묶음들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은 지구의 합성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짜 맞춰져야만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은 사진이 아니라 분명히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다. 만약 정말로 2만 개의 인공위성들이 지구 궤도에 있다면 카메라를 장착하고 진짜 사진들을 찍는 것이 간단한 일일 것이다. 주장되는 구체 지구에 대한 진짜 인공위성 사진들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나사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합성 묶음들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진실을 듣고 있지 못하다는 또 다른 증거다. 171. 만약 당신이 하늘에 어떤 구름을 정하고 몇 분간 바라본다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할 것이다. 첫째, 그 구름들이 움직이며 둘째, 그 구름의 모양이 조금씩 변할 것이다. 그러나 회전하는 구체 지구에 대한 나사의 공식 장면, 갈릴레오와 같은 시간경과 동영상은 일회에 24시간 이상 계속되는데 그 안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모양이 변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서 나사가 거짓 컴퓨터 그래픽 동영상을 만든다는 증거며 지구가 회전하는 구체가 아니라는 증거다. 173. 나사는 정확하게 복제된 구름 유형들을 몇 개 보여주는 구체지구에 대한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사진 내에 정확히 동일한 모양의 구름들이 2개 또는 3개가 존재할 가능성은 정확히 동일한 지문을 갖는 사람 2명이나 3명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구름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복사되고 붙여넣기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며 공 모양의 지구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가짜라는 확실한 증거다. 174. 나사의 그래픽 담당자들은 그들의 다양한 구체지구 사진들에 있는 구름 안에 얼굴, 용, 심지어 섹스라는 단어까지 넣는다. 심지어 2015년 그들의 최근 명왕성 사진에는 디즈니의 캐릭터 플루토 명왕성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이러한 노골적인 사기가 최면에 걸린 대중들에 의해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나 나사의 불법과 그들의 회전하는 구체 행성 신화들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공한다. 175. 사진 분석 전문가들은 구체 지구에 대한 나사의 이미지들 몇 개를 분석하였고 컴퓨터 편집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 달로부터 촬영됐다고 주장되는 지구 이미지들이 복사되고 붙여넣기 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지구 주변 검정 배경에서 직사각형으로 자르고 밝기와 명암 대비를 조정한 증거가 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달에 있었고 지구가 정말로 구체였다면 그런 사진들을 조작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176. 나사의 구체지구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육지 바다의 색상과 대륙의 상대적 크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끊임없이 나타난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사진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177. 다큐멘터리 달에 가는 도중 발생한 우스운 일에서 당신은 나사의 비밀이 누설된 아폴로 11호가 보이는 공식 우주비행사 버드 알레리, 닐 암스트롱, 마이클 콜린스가 거의 1시간 동안 지구 주변의 사진들을 꾸미기 위해 투명성과 카메라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오디오를 통해 휴스턴에 있는 관제센터와 대화한다. 어떻게 그 샷을 정확하게 담을지, 그리고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누군가가 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카메라를 다뤄야 하는지 계속 지시한다. 첫째, 그들은 밑으로 향하는 둥그런 것 하나만 빼고 모든 창문을 검게 지웠다. 그들은 몇 피트 떨어진 곳으로부터 그 한 곳을 향해 카메라를 비추었다. 이런 작업으로 공 모양의 지구라는 허상이 만들어졌다. 그 지구는 흑암의 우주공간 속에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들의 어두운 선실 안에 있는 둥그런 유리창일 뿐이었다. 닐 암스트롱은 이 지점이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중간인 13마일 떨어진 지점이라고 주장했으나 카메라 속임수가 끝났을 때 그 관측자들은 자신들이 지구의 표면 이 불과 20-30마일 내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비행기가 일반적으로 비행하는 높은 고도 수준의 높이였다. 178. 사람들은 구글어스가 구체 모델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구글어스가 높은 고도에서의 비행기들과 도로용 카메라 차들이 찍은 자료를 이용해 구체지구의 CGI 모델을 만드는 합성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동일한 작업을 통해 네모난 지구나 다른 어떤 지구도 쉽게 만들 수 있다. 구글어스는 구체지구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179. 지구가 시속 1000마일로 동쪽으로 회전한다면 동양 비행과 서양 비행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인 민간 비행기가 시속 500마일로 비행한다면 적도상 서쪽으로 가는 비행은 동쪽으로 돌아오는 비행보다 대략 3배의 속도로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동양, 서양 비행 간의 차이는 겨우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 시속 1000마일로 회전하는 구체지구상에서 비행 간의 차이는 발생할 것 같은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180. 회전하는 구체 모델은 LA에서 뉴욕시로의 비행이 이루어지는 중간 유도 지방에서 지구와 대기권이 대략 시속 500마일로 함께 움직인다고 말한다. 시속 500마일로 비행하는 일반적인 민간 항공기는 주장되는 지구의 회전과 함께 동쪽으로 여행할 때 5.5시간이 걸리며 서쪽으로 돌아오는 비행은 2.75시간만 걸려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뉴욕시에서 LA까지 비행이 평균 6시간 걸린다. 이것은 회전하는 구체 모델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비행 시간이다. 181. 주장되는 구체지구의 회전과 함께 도쿄에서 LA까지 동쪽으로 비행하면 평균 10.5시간이 걸리므로 서쪽으로 돌아오는 비행은 주장되는 회전의 영향으로 평균 5.25시간 소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1.5시간 걸린다. 이것은 회전하는 구체 모델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비행 시간이다. 182.
주장되는 구체지구의 회전과 함께 뉴욕에서 런던으로의 동양 비행은 평균 7시간 소요되므로 서쪽으로 돌아오는 비행은 주장되는 회전의 영향으로 평균 3.5시간 소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균 7.5시간 걸린다. 이것은 회전하는 구체 모델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183. 시카고에서 보스턴으로 주장되는 구체지구의 회전과 함께 동양 비행하면 평균 2.25시간 걸리므로 서쪽으로 돌아오는 비행은 주장되는 회전의 영향으로 평균 1시간 조금 넘게만 소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2.75시간 소요된다. 다시 한번 이것은 회전하는 구체 모델과 전혀 맞지 않는다. 184. 파리에서 로마로 주장되는 구체지구의 회전과 함께 비행하면 평균 2시간 소요되므로 서쪽으로 돌아오는 비행은 주장되는 회전의 영향으로 평균 1시간 걸려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2시간 10분 걸린다. 이것은 회전하는 구체 모델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185. 우리는 지구와 대기권이 완벽하게 통일된 속도로 함께 회전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역사상 그 누구도 주장되는 시속 1000마일의 움직임을 들은 적도 느낀 적도 본 적도 측정한 적도 없다. 이것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차 안에서 우리가 오직 가속과 감속 중에만 그 움직임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과 종종 비교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다르다. 잘 포장된 도로 위에서 창문을 닫고 시속 50마일로 달리는 고급 승용차 안에서 눈을 감고서도 움직임이 분명히 감지된다. 지구가 그 속도의 20배, 즉 시속 1000마일로 회전한다면 우리 모두는 확실히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186. 멀미에 민감한 사람은 엘리베이터나 기차와 같은 경미한 움직임으로부터도 뚜렷한 불안감이나 신체적 불안함을 느낀다. 이것은 주장되는 지구의 시속 1000마일의 회전이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자동차의 추가적인 50마일 속도가 그들의 위를 꼬이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속 1000마일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멀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시속 1050마일에서는 갑자기 멀미가 생긴다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187. 엔트로피의 법칙으로도 알려진 연력학체의 이 법칙은 마찰 저항이라는 기본 법칙과 함께 지구가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구체가 될 수 없음을 결정한다. 회전하는 구체 지구에는 지속적으로 그 회전을 느리게 하는 끌어당김과 하루의 시간을 길게 만드는 것이 측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모든 기록상 그런 종류의 가장 경미한 변화도 관찰된 바 없으며 지구가 1인치라도 움직인 바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188. 수년간 나사는 지구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를 두 차례 변경했다. 처음에 지구가 완벽한 구체라고 주장했으나 나중에 극지방에 납작한 편평구체라고 변경했으며 또 그 후에 남반구가 볼록한 조롱박 모양이라고 다시 변경했다. 그러나 나사에게는 불행한 말이지만 그들의 공식적인 사진들 중 어떤 것도 평평구체나 조롱박 모양의 지구는 없다.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그들의 사진들은 모두 구체, 명백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지구를 보여준다. 189. 성경, 코란, 스리마드 바가바탄, 그리고 다른 많은 경전들이 지구 중심설, 안정되어 있는 평평한 지구를 묘사하고 지지한다. 예를 들어 역대상 16장 30편과 시편 96편 10절 두 구절 모두 그분께서 땅을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셨다. 시편 93편 1절 이 세상 또한 세워졌고 움직일 수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 역시 지구가 평지로서 펼쳐져 있으며 하늘들이 구체를 빙두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펼쳐져 있다고 말하며 지구가 회전하는 공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공한다. 190. 역사를 통틀어 연화 문화권들 모두 지구 중심설과 안정되어 있고 평평한 지구에 대해 기술하고 지지했다. 애국, 인도, 마야, 중국,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문자 그대로 지구상의 모든 고대 문명이 지구 중심에 평평한 지구관을 가지고 있었다. 피타고라스 전까지 회전하는 구체지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타고라스 후에도 2000년이 지나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 이론을 부활시키기 시작할 때까지 소수의 모호한 관점으로 남아있었다. 191. 피타고라스로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와 뉴턴, 알드린, 암스트롱과 콜린스와 같은 현대 우주 비행사들에 이르기까지 나사의 지도자이자 33도의 총지휘관 C. 플레드 클라이네크, 회전하는 구체 신화들을 제정한 자들이 모두 프리메이슨이었다. 현존하는 최대 최고의 비밀단체의 그토록 많은 구성원들 모두가 문자 그대로 행성의 회전을 만드는 데 공모자였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를 뛰어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이 기만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조직적 결탁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192. 데이비드 와드로우 스코트의 테라포마 육지를 인용한다. 현대 천문학자들에 의해 가르쳐지는 우주라는 시스템은 전적으로 가설 위에 세워진 것으로서
그것이 맞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은 단 하나의 진짜 증거도 제시할 수 없으며 암묵적인 음모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진지 속에 보호하고 있고 그들의 가설에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반대들에 대한 답을 거절한다. 코페르니쿠스는 이교도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이론을 부활시켰고 아이작 뉴턴경은 그들의 시스템, 회전하는 지구가 단지 가능성이며 사실들에 의해 입증될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들의 표현으로 모든 과학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는 명목과 함께 그것을 장식해온 그들의 추종자들이 있을 뿐이다. 잉글랜드의 한 왕실 천문학자는 태양계 전체의 움직임에 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그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즐거운 상태로 남아있으며 만약 누군가가 나를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나는 매우 기쁠 것이다. 정확한 과학이 있어야 할 곳이 이것이라니 이 얼마나 슬픈 과학의 위치인가? 193. 옳은 정신을 가진 어린이나 세뇌당하지 않은 어른이라면 자신의 개인적인 관찰에 기초하여 자신의 뜻대로 판단했을 때 지구가 회전하는 구체로서 태양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상의 이론은 개인의 일상 경험에서도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그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거대한 규모의 선전을 필요로 할 뿐이다. 194. 데이비드 와드로우 스코트의 말이다. 나는 어렸을 때 지구가 큰 구체이며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돈다고 배웠던 것을 기억한다. 그때 나는 바다의 물들이 떨어질까 무섭다고 선생님에게 나의 두려움을 표현했는데 뉴턴의 중력에 의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지키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 나는 나의 얼굴에 불신의 표시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즉시 첨언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단다. 어떤 사람은 물로 가득 찬 양동이를 익어도 그의 머리를 돌릴 수 있지. 이와 마찬가지로 바다도 한 방울의 물도 잃지 않고 태양의 주위를 돌 수 있는 거야. 이 예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주제에 관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가 그 뒤에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을 것이다. 선생님, 물동이를 이고 돌리는 사람과 태양 주위를 도는 바다에 대해 선생님이 제시한 묘사는 선생님의 주장을 납득시킬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의 물이 전적으로 다른 환경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각 경우의 조건들이 동일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양동이는 물을 그 안에 보관할 수 있게 흠뻑 들어간 그릇이지만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지구는 그 둘레가 전부 굴곡진 공인데 자연 법칙에 따라 어떤 물도 간직할 수가 없지요. 195. 천문학자들은 중력이라는 마법적인 자성이 세계의 모든 바다들로 하여금 구체 지구에 계속 달라붙어 있도록 해준다고 말한다. 그들은 지구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그 거대함의 힘에 의해 사람들을 잡아당길 수 있는 마법적인 힘이 나오며 대양과 대기권이 회전하는 공의 밑에서도 붙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것에 대해 행성보다 더 작은 것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예를 제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젖은 테니스공이 회전할 때 구체 지구와 정확히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테니스공에 물을 보면 물은 옆으로 떨어지며 그것을 돌리면 물 때문에 360도로 돌며 마치 목욕 후 자신의 몸을 터는 개처럼 된다. 천문학자들은 젖은 테니스공에 관한 예시가 그들의 구체지구와 반대 결과를 보여줌을 인정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어떤 거대함에서는 중력이라는 마법적 절착 물성이 갑자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해 젖은 상태로 회전하는 테니스공 지구로 하여금 중력의 힘이 적용된 모든 물방울이 그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입증되지 않은 이론이 모든 실험, 경험과 상식에 위배될 때 그때가 곧 그 이론을 버려야 할 때이다. 196. 마샤홀의 글이다.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은 역사를 통틀어 모든 사람이 그것들의 운행을 보아온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찰이나 실험에 의해 결코 확인된 적 없는 것을 믿도록 요구하는 모조 시스템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 모조 시스템은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매 24시간마다 적도 기준, 시속 1000마일로 회전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움직임을 결코 전혀 한 번도 보거나 느낀 적 없다. 태양 주위의 궤도를 지구가 시속 67,000마일로 돌며 태양계는 은하계를 시속 50만 마일로 돌고 은하계는 빅뱅으로부터 나오며 6억 7천만 마일로 운행한다고 하지만 그런 움직임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다. 어떤 실험도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우리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배운 자전속도는 적도의 북쪽 남쪽으로 가는 인치나 마일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지구가 위도마다 속도가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공중 투하 폭탄을 계산했더라면 그렇게 정확한 투하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7. 어떤 사람들은 그런 대규모의 기만을 할 이유가 없으며 지구가 평평하든 구체이든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주의 움직임 없는 센터라는 지위를 지구로부터 박탈시킴으로써 메이슨들은 실질적으로 또한 형이상학적으로 최고의 중요성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완전한 허무주의적 무관심의 하나로 이동시켰다. 만약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들, 창조, 그리고 인류 존재를 위한 목적이 눈부시게 빛난다. 그러나 만약 지구가 수십억 개의 은하계 안에서 수십억 개의 별들 주변을 도는 수십억 개의 행성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들, 창조, 그리고 지구와 인류를 존재를 위한 목적이 믿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를 그들의 과학적 물질주의, 태양 숭배 속으로 은밀하게 세뇌시킴으로써 우리가 물질을 초월한 것에 대한 믿음을 잃을 뿐만 아니라 물질, 피상적인 것, 지위, 이기심, 쾌락주의, 소비주의에 대한 절대적 집착이 생긴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저 우연히 생긴 것에 불과하다면 모든 관심이 나에 쏠리게 된다. 사람들은 마돈나, 하나님의 어머니, 물질적 세계 안에 있는 물질적 여자에게로 향한다. 우리가 그들의 과학을 믿고 그들의 정치가에게 투표하고 그들의 제품을 사고 그들의 음악을 듣고 그들의 영화를 보고 물질주의 재단에 우리의 영혼을 암암리에 희생시키고 있는 동안 번지르르한 태양 숭배로고와 함께 그들의 부유하고 권력 있는 조직은 우리에게 경배할 우상을 판매하며 서서히 세상을 장악한다. 모리스 클라인의 말을 인용한다. 태양 중심설은 우주의 중심에 태양을 놓음으로써 사람을 그저 파란 하늘 속을 표류하는 방랑자들 중 한 명의 손님인 것처럼 만든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태어나 죽음 뒤에는 천국을 얻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또한 그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관심의 대상이 더욱더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198. 어떤 이들은 세대에 걸쳐 대중들을 속이는 전 세계적 음모라는 개념이 믿기지 않고 비현실적인 소리로 들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의 일과 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존 로빈슨은 1798년 그의 책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와 리딩 소사이어티의 비밀 모임에서 수행된 유럽의 모든 종교와 정부에 대한 음모의 증거에서 이것을 폭로했다. 33도의 최고 지휘관 알버트 파이크는 세계 지배라는 메이슨들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몇 개의 편지들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시원주의의 시온의 학식 있는 지도자들의 의정서에서 이루어질 그리고 성취되어 온 정확한 계획이 완전히 드러났다. 199. 이 에스슈니의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로부터 인용한다. 회전하는 지구의 우와 한 가지가 성취되었다. 그것은 거짓말의 끔찍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거짓말에는 사람을 정신적 노예로 만들 능력이 있어서 그는 자신의 감각을 활용하여 증거를 찾아볼 엄두를 내지 못한다. 자신 앞에 보이는 태양의 명백하고 분명한 움직임을 부정한다. 움직임이 없는 지구 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그가 맹렬히 회전하고 있다고 제시한다면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한다. 새가 날아다니고 땅에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을 보면서도 그 땅이 진정 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다. 결국 미치광이의 상상을 지지하기 위해 그는 자신을 감각이 잘못되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며 자신의 창조주를 고소할 준비를 한다. 200. 마지막으로 로브단 박사의 글을 인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뉴턴의 철학에 일관성이 없음을 본다. 그것의 세부 내용들은 타당한 근거의 법칙들을 모두 깨트린 결과이며 모든 전제들은 추정일 뿐이다. 사실 그것은 추정 위에 추정이 지나지 않으며 입증된 것으로 계획적으로 간주된 것들로부터 유도된 결론일 뿐이고 먼저 만들었던 추정들을 입증하기 위해 진리라고 고용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론적인 천문학에서 확장되고 강조된 저글과 점불과 같은 상상과 거짓말들은 자신에게 실행되어 온 끔찍한 음모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편견 없이 질문하며 그 전체 조직을 넘어뜨리며 그 폐허들 안에 그것을 꾸며온 자들과 관련되어 그 추종자들에게 바쳐진 거짓 명예들을 매장시키려고 노력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자를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된 것이다. 그들이 보여준 학습, 인내, 인고와 헌신에 대한 명예와 칭찬이 거부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천문학 주제들과 관련하여 인류의 일반적인 무지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 그들의 거짓 근거, 그들이 발전시키고 옹호해온 사실 무근의 이론들은 철회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뿌리채 뽑혀야 한다. 정보를 더 얻기 원하는 분은 The Flat Earth Conspiracy by Eric Dubey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아틀란티아 컨스파이러시.com을 방문하세요.